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이 괴물에게 흠집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번개에 휩싸인 고독한 헌터가 하늘에서 강림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전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카데미 최악의 열등생으로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던 그가 도대체 어떻게 빌딩을 박살내는 괴물들과 맞설 만큼 강해진 걸까요? 이 미친 듯한 성장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2035년 곧 닥쳐올 재앙은 꿈에도 모른 채 도시는 평화로운 저녁 노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겁에 질린 시민들이 패닉에 빠져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거리를 내달립니다. 거대한 폭발이 도시 한복판을 찢어발기고 잔해가 흩날리는 가운데 모두가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누군가 끔찍한 악마 원숭이라고 비명을 지르며 당장 도망치라고 외칩니다. 군인들이 괴물을 향해 사격을 가하지만 그들의 무기와 미사일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급히 헌터협회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야수는 분노의 포효와 함께 건물 통째를 땅에서 뜯어내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이내 그 거대한 구조물을 도시를 향해 내던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두 남자가 공포에 질려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중 한 명이 하늘을 가리키며 무언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번개를 요란하게 뿜어내며 후드를 눌러쓴 헌터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헌터가 도착하자 마침내 살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악마 원숭이는 이 소년의 등장에 분노하여 이를 갈며 주먹을 꽉 쥡니다. 괴물의 주먹이 그를 향해 쏟아지자 누군가 헌터에게 사이오닉 파워를 방출해 단숨에 놈의 숨통을 끊어버리라고 소리칩니다. 헌터가 검을 치켜들자 거센 뇌전이 검신에 소용돌이칩니다. 뇌격술입니다. 그는 괴물을 향해 도약하며 최후의 일격을 날립니다. 번개에 휩싸인 채 소년은 단 한 번의 예리한 참격으로 전투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35년 9월 6일 임네스라는 이름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며 태평양으로 추락합니다. 충돌로 인해 해안 국가들이 입은 피해는 적었지만 그때 방출된 우주 방사선은 단숨에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순간부터 생명체들은 변이하기 시작했고 숨겨진 비경들이 열리며 지구는 대격변의 시대에 접어듭니다. 이 변이된 괴물들에 맞서 인류는 인체가 흡수해 초인적인 능력을 각성할 수 있는 우주 에너지를 발견합니다. 이 힘은 사이오닉 파워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 세계 각국은 하나로 뭉쳐 5국 연방을 결성하고 비스트 헌터 협회를 창설합니다. 그 후로 협회는 대격변 이후 사이오닉 파워를 흡수하여 괴물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각성한 전사들을 훈련시킵니다. 이제 이야기는 러지시에 위치한 러지 무술대학으로 이어집니다. 3학년 교실 교수님이 이번 학기 과목인 지구 대격변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갑자기 그가 책상을 콱 내리치며 린쯔야오를 부르고는 또 자고 있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의 곁에서 같은 반 친구인 시아가 그를 쿡쿡 찔러 깨웁니다. 린쯔야오는 화들짝 놀라 깨어나지만 반 친구들은 또 기절했냐며 저런 놈이 어떻게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조롱하며 비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우 지싱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짐덩이라고 부르며 다음 달 대항전에서 반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학생도 그따위 성적이면 당장 때려치우고 일자리나 알아보라고 거듭 비아냥거립니다. 세 번째 학생은 지난 토너먼트 때 비반의 왕 루이가 단 한 주먹에 린쯔야오를 기절시켰던 일을 상기시키며 그를 구제불능의 수치로 깎아내립니다. 시아가 나서서 우 지싱에게 그만 괴롭히라고 소리치며 린쯔야오가 일부러 기절하는 게 아니라 만성 두통을 앓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린쯔야오는 시아에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며 조용히 달랩니다. 교수님은 모두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하며 린쯔야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후 훈련 시간에는 절대 기절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린쯔야오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2년 전부터 그는 의식을 잃을 정도의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3일에 한 번은 약하게, 한 달에 한 번은 극심하게 찾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신체 능력은 끝없이 곤두박질 쳤고 결국 반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타고난 압도적인 사이오닉 재능이 없었다면 진작에 아카데미에서 쫓겨났을 거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시아는 다른 녀석들은 무시하고 다음 달 대항전 준비에만 집중하라며 다 잘 될 거라며 그를 격려합니다. 린쯔야오는 이미 알고 있다며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갑자기 무언가 린쯔야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의 두 눈이 커집니다. 기이한 허공의 메시지들이 그의 눈앞에 떠오르며 그가 한 줄을 읽을 때마다 속독 스킬의 경험치가 오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낯선 목소리가 포인트를 투자해 능력치와 스킬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것이 타고난 재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알림이 떠오릅니다. 속독 스킬이 레벨업했고 잠재력 포인트를 1점 획득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린 쯔야오는 이 메시지들이 대체 무엇인지에 갑자기 자신의 능력치 경험치가 보이는 건지 그리고 방금 어떻게 스킬이 레벨업을 한 건지 의문을 품습니다. 완벽한 상태창이 눈앞에 펼쳐지며 그의 이름, 잠재력 포인트, 근력, 민첩, 체력, 정신력과 함께 불완전한 사이오닉 정년법이 포함된 스킬 목록이 나타납니다. 시스템은 건강한 성인 남성의 평균 체력이 5라고 알려줍니다. 린 쯔야오는 잠재력 포인트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습니다. 시스템은 잠재력 포인트를 사용해 스킬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능력치를 올릴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린 쯔야오는 완벽한 사이오닉 정년법은 총 7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학교에서는 앞에 2권만 가르친다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알림은 완전판을 해제하는데 고작 3개의 잠재력 포인트만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린 쯔야오는 보통 헌터협회에 가입해야만 완전한 정년법을 배울 수 있는데 자신은 단 몇 포인트만으로 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합니다. 또한 그는 잠재력 포인트로 능력치를 직접 올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체력을 올린다면 드디어 입안의 진덩이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포인트를 체력에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체력을 6에서 7로 즉시 끌어올립니다. 린 쯔야오는 곧바로 몸이 가벼워지고 호흡이 안정되며 시야가 한층 선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이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기분을 느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릅니다. 교수님은 다음 달 대항전을 잘 준비하라고 거듭 당부하며 수업을 마칩니다.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식당에서 시아는 우 지싱이 또 선을 넘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녀는 린 쯔야오가 입학시험에서 3등을 했으며 그 원인 모를 발작만 시작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와 상대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상기시켜줍니다. 린 쯔야오는 우 지싱 같은 녀석 때문에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 우 지싱이 다가와 또 둘이 밥을 먹고 있냐며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는 시아에게 쓰레기랑 매일 어울리다가 너까지 약해질지 모른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시아는 내가 알바 아니라며 맞받아칩니다. 우 지싱 옆에 서 있던 똘마니 중 하나가 이 틈을 타린 쯔야오에게 주제 파악 좀 하고 알아서 꺼지라며 모욕을 줍니다. 우 지싱은 계속해서 린 쯔야오에게 시아의 앞길을 가로막지 말라고 윽박지릅니다. 린 쯔야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은 누구의 발목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우 지싱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다들 저 쓰레기 입에서 나오는 헛소리를 들었냐고 묻습니다. 똘마니도 같이 낄낄대며 린 쯔야오가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자 우 지싱은 자신이 직접 나서면 약자를 괴롭히는 꼴이 될 거라며 린 쯔야오를 도발합니다. 대신 오후 전투훈련 시간에 린 쯔야오와 자신의 똘마니가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똘마니는 비웃으며 그에게 그럴 용기나 있냐고 묻습니다. 정말 줏대없는 녀석이군. 그저 대장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것에 불과해. 린 쯔야오는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깜짝 놀란 시아는 미쳤냐고 묻지만 우 지싱은 대결을 성사시킨 후 만족스러운 썩소를 짓습니다. 학생들은 벌써부터 오후에 벌어질 이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에 대해 떠들썩합니다. 그중 한 명은 린 쯔야오를 조롱하며 싸우는 도중 살려달라고 애원이나 하지 말라고 빈정거립니다. 걱정된 시아는 왜 그런 무모한 도전을 받아들였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녀는 우 지싱의 똘마니인 우 양이 750kg가 넘는 파괴력의 펀치를 날리며 이미 군사 무술 자격까지 통과했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조차도 그를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린 쯔야오는 그저 걱정하지 말고 밥이나 마저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 캠퍼스 전역의 학생들은 린 쯔야오가 우 양에게 오후 대결을 신청한 것에 대해 수군거리며 우 양이 꽤 오랫동안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정말 미쳐버린 게 아니냐며 떠들어댑니다. 누군가는 그가 양호실에 실려가는 순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라며 비웃습니다. 캠퍼스 다른 한편에서는 2명의 교수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한 교수가 동료인 왕란에게 학교 훈련관이 바로 앞이라고 말하고 그녀는 한번 둘러보겠다고 동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학교의 상위 3위 학생 프로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1등은 A반의 장지안이, 2등은 B반의 링주라고 대답합니다. 훈련실 안에서 홀로 린자오는 샌드백을 끊임없이 타격했고 시스템은 매 타격마다 오르는 무술 스킬의 경험치를 기록했다.
파워미터에는 746이 표시되었는데 이는 그가 도달해야 할 목표치보다 여전히 8kg이 모자란 수치였다. 린쯔야오는 자신의 근력이 아직 요구치인 750kg을 넘지 못했음을 깨닫고 상태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근력, 민첩, 체력, 정신력, 그리고 불완전한 영능 재련법을 포함한 그의 모든 스킬들이 있었다. 그는 오후 전투 훈련 전까지 모든 능력치를 최소 10 이상으로 올려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쉬지 않고 훈련을 이어가며 샌드백에 주먹과 발차기를 날렸고 시스템은 무술과 보법 모두의 경험치를 기록했다. 그는 영능 재련법, 무술, 보법 모두 레벨 1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캠퍼스 내 다른 곳 2명의 교수가 모니터로 훈련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호기심을 느낀 왕란이 저 학생이 누구인지 묻는다. 동료 교수는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그가 전체 3등이자 시반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지금은 학년 382등, 반 36등으로 최하위 5명 안에 드는 린쯔야오라고 대답한다. 왕란은 수석으로 입학했던 그가 이제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생각에 잠긴 채 말한다. 그녀는 그 점이 무척 흥미롭다고 느낀다. 훈련장에서는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시반 주변의 이례적인 소란에 놀라워한다. 누군가가 반의 짐덩이가 마침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우지싱의 똘마니에게 도전했다고 설명한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들도 군중 속에 섞여 이 대결을 지켜본다. 반 담당 강사가 도착해 누가 담임 선생님을 불렀는지 묻는다. 시아는 아무도 알리지 않았다면 우양이 선을 넘어 린쯔야오를 크게 다치게 했을지도 모른다며 분노에 차 대답한다. 우지싱은 우양에게 저 쓰레기에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소리친다. 군중 속에서 우양이 린쯔야오의 얼굴을 망가뜨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조롱 섞인 농담이 들려온다. 그 얼굴마저 없으면 나중에 에스코트 일조차 못할 테니까. 우양은 벌써부터 어떻게 목숨을 구걸할지 고민하고 있냐며 그를 조롱한다. 린쯔야오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 이길지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우양은 실수로 죽이게 될까 봐 걱정된다며 비웃는다. 린쯔야오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덤비기나 하라고 덤덤히 말한다. 우양이 린쯔야오에게 죽어버리라고 소리치며 첫 번째 주먹을 날리기 위해 돌진한다. 린쯔야오가 아슬아슬하게 피했고 주먹은 그의 머리 옆을 스쳐 지나간다. 놀란 우양은 자신의 주먹이 빗나갔음을 깨닫는다. 그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린쯔야오에게 다음 주먹도 피해보라고 도발한다. 린쯔야오는 이번에도 여유롭게 피한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상황이 흥미진진해진다며 꼴찌 학생이 생각보다 쓸모없지 않은 것 같다는 놀라운 반응이 터져나온다. 다른 이는 한 대 맞고 쓰러졌다면 너무 지루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우양이 다시 달려들며 린쯔야오가 과연 몇 번이나 더 피할 수 있을지 두고 보겠다고 소리친다. 그가 소나기처럼 공격을 퍼붓지만 린쯔야오는 힘들이지 않고 그 모든 공격을 회피한다. 한 구경꾼이 저 녀석 생각보다 꾀한다며 감탄하고 다른 구경꾼은 원래부터 저렇게 보법이 날카로웠냐고 묻는다. 군중 속에서 우지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며 저 녀석이 정말 모두가 떠들어대던 시반의 그 짐덩이가 맞는지 의심한다. 그 곁에 있던 같은 반 친구는 린샤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고 인정한다. 우지싱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한다. 시아가 신이 나서 환호하며 린쯔야오에게 계속 몰아붙이라고 소리친다. 그녀의 곁에서 펑원이 그가 무슨 특별 훈련이라도 받은 거냐고 묻는다. 시아가 왜냐고 묻자 펑원은 린쯔야오의 보법이 엄청나다며 대체 어떤 훈련을 해왔는지 알고 싶다고 설명한다. 샤는 특별 훈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린샤오가 두통이 사라졌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대답한다. 펑원이 놀란 표정으로 두통에 대해 묻자 사가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싸움은 계속되고 린샤오는 우양이 날리는 모든 콤보를 계속해서 피한다. 구경꾼들은 저 소년의 체력 또한 대단하다며 마치 개를 산책시키는 것 같다고 농담을 주고받는다. 지칠 대로 지쳐 분노한 우양은 린쯔야오에게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라고 요구한다. 린쯔야오는 우양이 싸우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건드릴 수나 있어야 한다고 차분하게 받아친다. 격노한 우양은 잘난 척 좀 그만하라며 더욱 강력한 주먹을 쥐고 다시 돌진한다. 이번에는 쯔야오가 피하지 않는다. 그는 우양의 주먹을 한 손으로 잡아내며 그를 경악하게 만든다. 린쯔야오는 주먹을 꽉 쥔 채 미소를 지으며 우양이 정면 대결을 원했으니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한다. 우양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진다. 이건 꿈임에 틀림없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린샤오는 그를 향해 에너지가 실린 주먹을 정통으로 꽂아 넣는다.
그 충격에 우양은 훈련장 저 멀리까지 날아가 내동댕이 쳐진다. 구경꾼들은 말문이 막힌 채 방금 그 주먹은 800kg 이상의 위력이었을 거라고 수군거린다. 땅바닥에 쓰러진 채 우양이 고통에 신음하고 군중은 린이 언제 저렇게 강해진 거냐며 경악한다. 누군가는 시반 녀석들이 저 애가 학교 최악의 열등생이라며 거짓말을 했다고 불평하고, 다른 누군가는 저 정도 수준이라면 자신은 대체 어느 정도인 거냐며 황당해한다. 싸움을 지켜보던 두 교사는 린의 힘분출 능력 또한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그중 한 명은 저 소년의 기술이 특별하진 않아도 전부터 꽤 괜찮았는데 마침내 잠재력이 터진 것 같다고 언급한다. 다른 한 명이 전부터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동료는 린 찌야오가 항상 유망주였지만 두통을 유발하는 기이한 병에 걸린 이후로 육체가 그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설명한다. 훈련장 위에서 우 지싱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떤다. 그는 친구에게 당장 일어나라고 분노하며 소리친다. 린은 벌써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냐며 그를 조롱한다. 극도로 분노한 우양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너 같은 쓰레기한테 절대 지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린 찌야오를 향해 날아차기를 시도한다. 린 찌야오는 가볍게 피한 뒤 일격을 꽂아 넣어 양이 피를 토하게 만든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몇몇 소녀들은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다고 소곤거렸고, 그중 한 명은 오늘따라 린 찌야오가 더 잘생겨 보인다고 털어놓는다. 친구들이 열렬히 맞장구를 치고 한 명은 자오 스야가 들을까 봐 겁나지 않느냐고 묻는다. 다른 한 명은 두 사람은 그냥 소꿉친구일 뿐 커플이 아니니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한다. 다시 싸움으로 돌아가 린 샤오는 아직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우양을 내려다보며 계속할 거냐고 묻는다. 무릎을 꿇은 우양은 자신의 주먹을 정면으로 받아보라며 진짜 주먹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고 도발한다. 린 샤오는 차분하게 수락한다. 우양이 낄낄거리며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린 찌야오에게 죽으라고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내지르며 돌진한다. 린 찌야오는 자세를 고쳐 잡고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그 일격을 정면으로 받아낸다. 두 사람은 단 한 번의 주먹으로 힘의 격돌을 벌인다. 구경꾼들은 묵직한 주먹으로 유명한 그 우양의 주먹을 정말 정면으로 받아낼 셈이냐며 경악에 차소리친다. 충돌의 순간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튕겨나간 건 다름 아닌 우양이었다. 린자오는 상처 하나 없이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우양은 자신의 팔을 부여잡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며 어떻게 갑자기 힘이 이렇게 강해진 거냐고 묻는다. 린 찌야오는 미소를 지으며 내가 언제 내가 전력을 다하는 걸 본 적이나 있냐며 반문한다. 군중 속 학생들은 그 결과에 놀라며 린 자오가 내내 힘을 숨기고 있었다고 수군댔고 방금 그 대사는 너무 멋져서 메모라도 해야겠다며 감탄한다. 다른 이들은 오늘 저 녀석 완전 괴물 같다며 소리치고 대체 누가 저런 애를 시반 최악의 열등생이라 불렀는지 의아해한다. 담당 교사는 우지와 다른 학생들에게 우양을 양호실로 데려가라고 지시했고 그들은 즉시 따랐다. 시아가 초조해하며 린 찌야오가 언제부터 그렇게 강해졌는지 묻는다. 그는 두통이 사라진 직후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대답한다. 우가 다가와 그를 다시 한번 쓰레기라 부르며 조롱한다. 예고도 없이 그가 린 찌야오를 향해 날아차기를 날렸고 사가 다급히 경고의 외침을 지른다. 린 찌야오가 팔로 그 발차기를 막아내자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에너지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온다. 우 지싱은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린 찌야오가 확실히 조금 강해진 것 같기는 하다며 비아냥거린다. 그는 린 찌야오에게 너무 우쭐대지 말라며 랭킹전이 2주 남았으니 그때 두고 보자고 경고한다. 린 찌야오는 차분하게 그러겠다고 대답한다. 시아는 그에게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며 우 지싱은 한 손으로도 우양 10명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린 찌야오는 그저 툴툴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속으로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으니 이대로도 다 괜찮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우 지싱을 이길 수 없다고 해서 2주 후에도 못 이기리란 법은 없으니까 말이다. 그렇다 해도 아까 그 발차기는 그 녀석의 전력에 반이반도 미치지 못했으니 자신이 아직 우 지싱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린 찌야오가 구내식당에서 뭐라도 좀 먹자고 제안하자 시아는 이 기회를 틈타 어떻게 그런 엄청난 보법을 훈련했는지 캐묻는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린 찌야오는 꽤 긴 이야기라고 중얼거린다. 영상통화 중에 그는 어머니에게 애 또 자퇴하라고 하시는 거냐고 묻는다. 어머니는 두통을 유발하는 그 병 때문에 내 몸이 너무 허약해서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여동생의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마련할 테니 제발 무리해서 헌터가 되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한다. 린 찌야오는 두통이 싹 사라졌다고 털어놓는다.
놀란 그녀는 그것들이 정말 사라졌는지 묻는다. 신이 난 그는 더 이상 기절하지 않고 빠르게 힘을 기를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침내 헌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어머니는 헌터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며 아들이 목숨을 거는 것을 원치 않는데 왜 계속 고집을 부리는지 묻는다. 린지아오는 헌터가 될 것이며 아버지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한 헌터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그에게 그 이야기는 그만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헌터가 되는 것 따위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오직 아들이 건강하고 무사히 곁에 있어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린지아오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가 무기 수업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몸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작별 인사를 건넨다. 린지아오 역시 몸조심하시라고 대답한다. 훈련장안 학생들이 거대한 양손검으로 훈련하는 가운데 강사가 자세를 교정하고 무게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고 소리친다. 강사 мя오페이는 한 학생의 자세를 교정하며 팔로만 검을 휘두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설명한다. 힘의 생성 수업에서 배운 것을 반드시 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두 학생에게도 불호령을 내린다. 리지아오이는 회수 동작에서 계속 실수를 연발하여 대각선 올려치기 연습이 필요하고 마정권은 검의 정렬이 너무 엉망이라 가만히 있는 돌연변이 야수조차 마치지 못할 지경이었다. 린지아오는 계속해서 묵묵히 검을 내리치고 시스템은 양손검을 휘두를 때마다 조금씩 상승하는 경험치를 기록한다. 유심히 지켜보던 мя오페이는 린지아오가 눈에 띄게 발전한 것을 알아채고 많이 좋아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손목이 여전히 너무 뻣뻣하다고 지적한다. 관절을 고정하면 검이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공격이 너무 경직되어 버린다. 그는 직접 올바른 동작을 시범으로 보여주며 검을 휘두르는 동안에는 관절에 힘을 빼고 있다가 충격이 가해지는 정확한 순간에만 손목을 고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린지아오는 감사를 표하며 다시 시도한다. 이번 공격은 깔끔하고 정확했으며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경험치 획득을 기록한다. 결과에 만족한 мя오페이는 미소를 지으며 게으름 피우지 말고 계속 연습하라고 말한다. 린지아오는 알겠다고 대답한다. 강사는 마침내 재능 있는 학생을 찾았다는 기쁨에 홀로 속으로 미소 짓는다. 다른 교실, 한 교사가 가장 흔한 종류의 돌연변이 야수들과 그 위협 등급 그리고 싸우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다. 수업 도중 그는 린지아오가 꾸벅꾸벅 조는 것을 발견하고 잠을 자고 싶으면 그냥 집에 가라고 경고한다. 그의 옆에 있던 시아가 그를 쿡쿡 찔러 깨운다. 교사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린지아오는 재빨리 일어나 여기 있다고 대답한다. 교사는 흑송곳니 멧돼지의 신체적 특징과 위협 등급을 말해보라고 지시한다. 린지아오는 망설임 없이 그 짐승의 몸 길이는 보통 2에서 4m, 높이는 1.5에서 3m이며 무게는 2에서 5톤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길쭉한 주둥이, 새까만 송곳니, 거대한 발톱, 그리고 강철만큼 단단한 등 비늘을 묘사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인 개체는 위협 등급 D지만 3m를 넘는 개체는 위협 등급 C로 분류되어 고위험 돌연변이 야수로 간주된다. 놀란 교사는 녀석의 약점과 사냥 방법에 대해 묻는다. 린지아오는 주둥이와 복부가 약점이며 몸을 빠르게 돌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대답한다. 그는 녀석의 돌진을 피한 뒤 무기를 사용해 주둥이를 자르거나 측면을 공격하고 기동력이 떨어진 후에만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고 권장한다. 흥미를 느낀 교사는 예습을 했는지 묻는다. 린지아오는 어젯밤에 돌연변이 야수 교과서를 통째로 외웠다고 시인한다. 반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리며 미친 짓이고 과하다면서 그가 그동안 게으른 척만 했을 뿐 뒤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린다. 교사는 그를 자리에 앉히고 등급전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모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린지아오는 알겠다고 대답한다. 나중에 복도에서 시아와 함께 걷던 중 그녀는 아르바이트하러 간다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건넨다. 린지아오는 담담하게 알았다고 대답한다. 우 선생님이 그를 부르며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다. 린지아오가 무슨 일인지 묻자 선생님은 대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장학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깜짝 놀란 린지아오는 장학금이라는 말을 되묻는다. 그 돈이면 여동생의 학비를 충당할 수 있겠다고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사이 우 선생님은 학년 상위 10위 안에 드는 학생은 무술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린지아오는 1등 장학금이 얼마인지 묻는다. 선생님은 1등을 차지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겠지만 최고 장학금은 15만이라고 대답한다. 잔뜩 신이 난 린지아오는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며 환호한다.
우 선생님은 우지싱이 상위 10명의 학생 중에서도 유독 강하니 무리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린지아오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앞으로 며칠 동안 2배로 열심히 훈련해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속으로는 이미 우지싱에게 장학금 때문에 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거라며 미리 사과하고 있었다. 또 다른 훈련 시간, 린지아오가 한 손검으로 반복해서 연습하자 시스템은 새로운 스킬에 대한 꾸준한 경험치 획득을 기록한다. 상태창이 다시 나타나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다. 근력 11, 민첩 11, 체력 15, 정신력 14, 여기에 사이오닉 재련법과 보법을 포함해 이미 레벨 2에 도달한 여러 스킬까지 더해져 있다. 훈련을 지켜보던 낯선 소년이 린지아오의 힘 생성은 훌륭하지만 아직 한계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는 보법만큼은 엄청나게 민첩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대련을 제안한다. 린지아오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자신 있는지 묻는다. 소년은 학교에서 자신보다 한 손 검술이 뛰어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대답한다. 린지아오는 전혀 기죽지 않고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결투로 승부를 내자고 제안한다. 두 사람은 검을 뽑아든 채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맹렬한 에너지 폭발과 함께 칼날이 격돌한다. 전투는 점점 격렬해지고 검이 교차할 때마다 불꽃이 튄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두 사람이 진정한 고수 같으며 한손검 사용자들은 항상 저런 전문가의 분위기를 풍긴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중 한 명은 언젠가 자신도 저 경지에 도달하고 싶다며 부러운 듯 말한다. 멀리서 지켜보던 두 학생 중 한 명이 린지아오의 상대가 A반 3학년임을 알아채고는 그가 전투기술, 보법, 선택무기, 사이오닉 재련, 실전 전투 등 5개 과목 모두 만점을 받은 학교 최고의 학생이라고 말한다. 더 많은 구경꾼들이 두 사람의 실력이 완전히 팽팽해 보이자 다른 한 명의 정체가 누구인지 물으며 놀라움을 표한다. 누군가는 그의 압도적인 한손검 숙련도에 감탄하며 대학 선배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까지 한다. 칼과 칼이 맞붙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던 중 마침내 결정적인 일격과 함께 상대가 린지아오를 상대로 우위를 점한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린지아오는 패배를 인정한다. 장지안이는 동의하지 않으며 검술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두 사람이 거의 호각을 다투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을 3학년 A반의 장지안이라고 소개하며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소년의 이름을 묻는다. 린지아오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배울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고 말한다. 장지안이는 그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며 올해 대회에서 다시 맞붙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나중에 교실로 돌아오자 강사가 등급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전에 사이오닉 무장이라는 중요한 과목을 배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학생들은 흥분하며 반응한다. 시아는 마침내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며 기뻐하고 다른 반 친구는 이름부터 엄청나 보이는데 사이오닉 무장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는다. 누군가는 선배들에게 그 과목이 끝내준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또 다른 학생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어렵기도 하다고 덧붙인다. 수업이 시작되자 우 강사는 사이오닉 무장이 사이오닉 에너지의 진정한 실전 응용이며 모든 학생의 진로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군대에서든 헌터협회에서든 이 훈련을 마스터한 전사들은 항상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된다고 한다. 그는 계속해서 이 과정의 핵심은 사이오닉 제어와 정실력이라는 두 가지 기본 원칙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한다. 놀란 린지아오는 사이오닉 재련법이 정신력도 단련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예전에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까 속으로 생각한다. 강사는 모두에게 눈을 감고 몸 안에서 흐르는 자신의 사이오닉 에너지를 느껴보라고 지시한다. 그가 명상하는 동안 시스템은 린지아오의 사이오닉 스킬에서 빠르게 상승하는 경험치를 기록한다. 그의 곁에서 시아는 땀을 흘리며 답답한 듯 질끈 눈을 감은 채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미 기진맥진한 그녀는 린지아오에게 벌써 에너지를 끌어냈는지 물으며 자신은 결코 사이오닉 무장을 마스터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한다. 린지아오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한 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끌어내지 않도록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하라고 조언한다. 잠시 후 그의 표정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 우 강사가 이를 눈치채고 놀라며 언제 그것을 해냈는지 묻는다. 약간 쑥스러운 듯 린지아오는 그저 스스로 알아냈을 뿐이라고 덤덤히 대답한다. 반신반의하던 강사는 진심인지 묻고 린지아오는 그렇다고 확인시켜준다. 흡족해진 강사는 잠시 같이 갈 곳이 있다며 그를 부른다. 단둘이 남게 되자 그는 대회가 끝난 후 아카데미에서 특수무장반에 합류할 최우수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인데 린지아오도 참가하고 싶은지 묻는다. 잔뜩 신이 난 린지아오는 즉시 그러겠다고 대답한다.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린지아오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받침대 위에 놓인 수정구라는 기묘한 장치가 있는 방으로 걸어 들어간다. 린지아오가 무엇인지 묻자 강사는 그것이 무장반을 위한 테스트 도구라고 설명한다. 그저 손을 얹고 조작해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린지아오는 마치 다른 사람의 사이오닉 에너지인 것처럼 이상한 느낌을 감지하고는 이것도 제어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강사는 그저 직접 해보고 확인해보라고 말할 뿐이다. 집중한 린지아오가 구체에 에너지를 불어넣자 그 안에서 에너지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한다. 결과에 만족한 교관은 그가 시험에 통과했다고 선언한다. 우 교관은 린지아오에게 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상태로 물체의 에너지를 두르는 연습을 해보라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훈련을 계속하라고 말한다. 그는 이 젊은이의 엄청난 잠재력을 인정하며 계속해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다. 한껏 들뜬 린지아오는 훈련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한다. 3일 후 누군가 수석 선발전이 열리는 날이니 서두르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급히 모여든다. 또 다른 누군가는 별다른 기대 없이 제대로 된 경쟁자도 없으니 이번에도 우지싱이 될 거라며 거둔다. 학생들 중 2명은 헤이천이 또 출전한다며 매를 벌고 있는 건 아닌지 의아해한다. 펑원이 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녀가 우지싱보다 조금 약한 것 같다고 그들은 덧붙인다. 다른 쪽에서는 한반 친구가 사에게 린샤오가 우지싱에게 도전한다는 소식을 들었냐며 걱정되지 않냐고 묻는다. 사는 린샤오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기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있게 대답한다. 메인 무대에서는 사회자가 개막을 마무리하며 현재 수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지싱의 입장을 알린다. 그는 자신만만한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간다. 우 교관은 이 타이틀을 두고 싸울 도전자가 있는지 묻고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우지싱이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오만한 태도의 우지싱은 모두를 겁쟁이라 조롱하며 배짱이 있는 놈은 당장 무대로 올라오라고 소리친다. 그는 관중석을 훑어보며 반응을 기다린다. 학생들 틈에서 린샤오는 결연한 표정으로 꼿꼿이 서 있다. 우지싱은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는 놈은 죽여버리겠다고 이협적으로 외치며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린다. 갑자기 군중 속에서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모두가 놀랍게도 펑원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온다. 관중들 중 일부는 반에서 우지싱을 당해낼 자가 없으니 금방 끝날 싸움이라며 이미 승패가 난 것으로 여긴다. 사는 펑원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외치며 열광적으로 응원한다. 무대 위에서 우지싱은 그녀가 또다시 군중 뒤에 숨지 않아서 놀랍다며 이제야 자신을 따라잡았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비아냥거린다. 펑원은 차분하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저 수석의 주인이 곧 바뀔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에게 도전해보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혼란스러운 우지싱은 대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고 묻는다. 예고도 없이 펑원이 앞으로 돌진하며 조심하라고 소리치고는 그를 향해 발차기를 날린다. 우지싱이 팔뚝으로 공격을 막아내자 충돌로 인해 에너지의 불꽃이 흩날린다. 일격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 역시 다른 쓰레기들과 다를 바 없다며 경멸적인 미소를 짓는다. 사이오닉 무장을 조금 배웠을지는 몰라도 그녀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라는 것이다. 그가 즉시 반격에 나서지만 놀랍게도 펑원이 이를 피해낸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관중들은 펑원이 이렇게 오래 버티는 것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멀리서 지켜보던 린지아오는 그녀의 보법이 이미 2단계에 도달했음을 알아채지만 동시에 우지싱이 아직 힘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 간파한다. 그는 펑원의 움직임이 예전보다 훨씬 민첩해졌음을 인정한다. 주먹을 주고받으며 우지싱은 그녀가 훨씬 빨라졌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며 펑원도 사이오닉 무장을 배운 건 아닐까 하고 속으로 생각한다. 짜증이 치민 그는 자신은 아직 에너지를 제대로 끌어내지도 못했는데 그녀가 벌써 주입수를 터득했다며 투덜거린다. 사는 린사오에게 펑원이 이길 가망이 있냐고 묻는다. 5위와 11위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고 그는 대답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보법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건 그저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해줄 뿐이라는 것이다. 허공을 가르는 주먹과 발차기가 교차하며 치열한 전투가 계속된다. 순간 우지싱이 빈틈을 발견하고는 잡았다고 나지막이 속삭인다. 펑원은 너무 늦게 이를 깨닫고 흠칫 놀란다. 그가 결정적인 발차기를 깔끔하게 적중시키자 그녀는 패배한 채 바닥으로 쓰러진다. 위쪽에서 그녀의 친구들이 이름을 부르며 황급히 달려온다. 사의 부축을 받은 펑원은 자신의 패배를 시인한다. 사는 괜찮냐며 애타게 묻는다.
우지싱은 오만하게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결국 계집애는 계집애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발전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직 그 힘은 너무나도 미약하다고 말한다. 군중들 사이에서는 우지싱이 정말로 강하다는 감탄이 터져나온다. 침묵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린샤오는 이번에 펑원의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기에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다른 반 친구들은 우리 반에서 학년 탑10에 드는 학생이 2명이나 나올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며 그 가능성을 자랑스럽게 축하한다. 우지싱은 다음 도전자를 부르며 애송이들 중에 무대로 올라올 용기 있는 녀석이 있긴 하냐며 조롱한다. 린샤오는 차분하고도 확고한 표정을 유지한다. 그가 무대를 향해 걸어가자 그를 알아본 군중들이 놀라움에 찬 반응을 보인다. 일부는 그가 최근 들어 괴물 같아 보인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지난번 펑원이 그를 얼마나 쉽게 이겼는지 떠올리며 그 정도로는 우지싱을 꺾을 수 없다고 의심한다. 관중석의 누군가는 우지싱이 린쯔야오를 진심으로 증오하는 것 같다며 이번에 그가 아주 뼈아프게 박살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한다. 무대 위에서 우지싱은 린쯔야오가 두려움에 바지에 오줌이라도 지리고 싸움을 포기한 줄 알았다며 비웃는다. 린쯔야오는 차분하게 대체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걸 즐기는 거냐며 호기심 어린 투로 묻는다. 우지싱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거냐고 반문한다. 그는 맹렬히 돌진하며 린쯔야오가 한때 자신보다 순위가 높았기 때문이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겠다고 소리친다. 격노한 우지싱이 분노를 가득 담은 주먹을 날리며 달려든다. 린샤오는 다리를 뒤로 빼며 일격을 준비하더니 우지싱의 주먹을 향해 강력한 발차기를 뻗는다. 그 충격으로 우지싱은 뒤로 나가떨어지며 망연자실한 상태가 된다. 관중들은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전투를 지켜본다. 단 한 번의 발차기로 우지싱을 날려버린 린샤오의 믿을 수 없는 강함에 할 말을 잃은 관중들은 그가 진짜 괴물이 아니냐며 웅성거린다. 린샤오는 도발적으로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숨 좀 고를 시간이 필요하냐고 묻는다. 분노에 찬 우지싱이 잔해 속에서 몸을 일으키며 사이오닉 무장을 활성화하자 찬란한 오라가 그의 몸을 감싼다. 그는 자신이 이 힘을 쓰게 만든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린쯔야오에게 경고한다. 우지싱은 앞으로 쇄도하며 매서운 연타를 쏟아붓는다. 린쯔야오는 팔뚝으로 그 공격들을 막아내며 우지싱의 사이오닉 무장이 제법 훌륭하다고 인정하지만 그의 한계는 여기까지라 말하며 반격을 시작한다. 우지싱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경악한다. 반격이 우지싱에게 정통으로 적중하고 그는 충격에 멍해진 채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선다.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그는 린쯔야오가 사이오닉 무장조차 쓰지 않고 자신의 공격을 끊어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린쯔야오는 차갑게 쏘아붙이며 지금의 우지싱은 자신이 그 기술을 쓰게 만들 가치조차 없다고 대답한다.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에 휩싸인 우지싱은 몸이 부서져도 상관없다며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늘 린샤오를 박살내겠다고 소리치며 무작정 돌진한다. 린샤오는 라이벌이 몸을 던지며 덤벼오자 주먹을 치켜들며 태세를 갖춘다. 두 사람의 공격이 마침내 압도적인 에너지와 함께 격돌하며 공중에서 빛과 화염이 얽혀든다. 충돌로 인한 폭발이 두 사람을 양방향으로 튕겨낸다. 멀리서 지켜보던 펑원은 그가 사이오닉 무장 없이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린쯔야오가 대체 얼마나 강한 건지 긴장 어린 투로 중얼거린다. 숨을 고르며 린쯔야오는 자신이 잠시 방심했음을 속으로 조용히 시인한다. 우지싱이 다시 한번 그를 향해 도약하며 자신을 얕보지 말고 전력을 다하라고 린쯔야오에게 소리친다. 이에 화답하듯 찬란하게 빛나는 강렬한 에너지가 린쯔야의 몸을 감싸기 시작한다. 우지싱은 그것이 사이오닉 장막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충격에 빠져 뒷걸음질 친다. 주변의 학생들은 공기에 짓눌리는 듯한 에너지의 무게감을 느끼며 상위권 학생들은 다들 주입수를 다룰 줄 아는 거냐고 누군가 묻는다. 또 다른 학생은 자신은 기껏해야 에너지를 끌어내는 게 고작인데 린쯔야오는 대체 어느 경지에 오른 거냐며 경악한다. 린샤오가 담담하게 준비는 끝났냐고 묻는다. 진땀을 흘리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우지싱은 덤빌 테면 덤벼보라며 도발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린샤오가 불량배의 코앞에 나타나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몸서리치던 우지싱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린은 파괴적인 발차기를 준비한다.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우 교관은 저 발차기가 정통으로 꽂히면 우지싱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공포에 질린다. 나선형의 에너지 파동에 감싸인 발차기가 허공을 가르고 그 충격으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훈련장 전체가 흙먼지로 뒤덮인다. 캠퍼스의 다른 곳에 있던 학생들은
엄청난 굉음에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며 누가 대포라도 쐈냐고 묻고 다른 이들은 소리가 훈련장 쪽에서 났다고 지적한다. 흙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연기에 휩싸인 채 서 있는 린샤오와 그 옆에 무릎을 꿇은 우지싱의 모습이 드러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결코 평범한 광경이 아니다. 그는 원펀맨이 아니다. 원킹맨이다. 방금 그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교사 중 한 명의 부축을 받은 우지싱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이 패배했음을 시인한다. 교사는 린샤오가 힘을 조절해서 그 발차기를 끝까지 꽂아 넣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며 안도한다. 린샤오 곁에 선 사회자는 수석의 자리를 두고 그에게 도전할 의향이 있는 학생이 더 있는지 묻는다. 경기장에 정적이 흐른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경기장 한가운데 홀로 선 린쯔야오만이 꼿꼿이 서 있을 뿐 더 이상 나서는 도전자는 없다. 우 교수는 앞으로 한 달간 린쯔야오가 수석 자리를 맡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그는 반 대항전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새로운 수석의 정체를 다른 반에 발설해선 안 되며 이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모두에게 당부한다. 폐허가 된 경기장에서 관중들은 린쯔야오를 진정한 괴물이라 부르며 만약 그 발차기가 우지싱에게 정통으로 꽂혔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며 결과를 두고 계속 웅성거린다. 스야가 린쯔야오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고 묻자 그는 그저 경기장 파손 비용을 자기가 물어내지 않기만 바랄 뿐이라며 근심스럽게 털어놓는다. 회의실에서 3학년 링선이 우칭화 교수에게 전날 시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한다. 우 교수는 시반 학생인 우지싱이 수석 선발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하길래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조금 줬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린쯔야의 진짜 힘을 아직 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링선은 아무리 학생을 가르치려는 의도였다 해도 경기장을 그따위로 박살내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우 교수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우 교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들인다. 링선은 모레반 대항전이 열리며 바로 오늘 반대진표 추첨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다. 화면에 올해 대항전의 종목들이 나타난다. 경기장 포인트전, 진지 방어전, 알파 울프 사냥, 타워 서밋, 그리고 나선 미궁. 링선은 모두가 규칙을 이미 꿰뚫고 있을 테니 두 번 말하지 않겠다며 곧바로 추첨을 시작하라고 지시한다. 종이 제비들이 방안을 날아다니고 우 교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하나를 뽑는다. 결과가 공개된다. 알파 울프 사냥. 그는 진땀을 흘리며 이게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놓는다. 누군가 다가오자 그는 깜짝 놀라 반응한다. 바로 F반 담당 교사 리직누다. 그녀는 이번엔 서로 맞붙게 된 것 같다며 자신만만하게 말을 건넨다. 우 교수는 프로답게 이건 학생들끼리의 경쟁일 뿐 교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대꾸한다. 그녀는 학생들이 교사의 얼굴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며 맞받아친다. 이어서 그녀는 그저 지는 게 두려운 것 아니냐며 그를 계속 도발한다. 심기가 불편해진 우 교수는 절대 지지 않을 테니 어디 한번 두고 보라며 장담한다. 교실로 돌아온 우 교수는 학생들에게 올해 F반과의 대항전 종목이 알파 울프 사냥이라고 밝힌다. 그가 규칙을 설명한다. 반 전체는 고독한 늑대와 늑대무리로 나뉠 것이다. 수석을 포함해 총 5명의 고독한 늑대가 선발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7개의 늑대 무리 분대로 나뉘게 된다. 늑대 무리 멤버를 쓰러뜨리면 2점이다. 고독한 늑대를 쓰러뜨리면 5점, 상대반의 수석을 쓰러뜨리면 무려 50점을 얻는다. 먼저 90점에 도달하는 반이 대항전에서 승리한다. 우 교수는 모두가 학교 뒷산 저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고독한 늑대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늑대 무리들은 분대 단위로 이동한다. 그는 상대반 학생을 마주치면 상대가 고독한 늑대인지 무리인지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싸워도 좋다고 말한다. 단, 학생들 간의 치명적인 공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상대를 무력화시키거나 항복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패배로 인정된다고 강조한다. 화면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린쯔야의 상태창이 떠오르며 향상된 수치를 보여준다. 근력 16, 민첩 15, 체력 24, 정신력 24, 그리고 이미 개발된 여러 능력치들. 선생님이 더 질문할 것이 있냐고 묻는 동안 린쯔야오는 최근의 훈련이 아주 가치 있었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생각한다. 우 교수가 그를 따로 부른다. 그는 난처한 얼굴로 경기장 파손건에 대해 학교 측과 이미 이야기를 나눠보았지만 불행히도 이런 피해는 학교의 보상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깜짝 놀란 린쯔야오는 그럼 자기가 사비로 물어내야 하냐고 묻는다. 교수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긋는다.
초범인 만큼 링선 측에서 그의 태도와 성과를 우선 지켜본 뒤 빚을 탕감해줄지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린쯔야오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교수는 반대항전에서 우승하여 종합순위에서 시반의 위치를 끌어올리는 일 따위를 말하는 거라고 설명한다. 그러고는 린쯔야오가 정말로 수리비를 직접 내고 싶은 거냐며 짓궂게 묻는다. 한껏 자극받은 린쯔야오가 주먹을 불끈 쥐고 당연히 내고 싶지 않다며 그러니까 시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대항전에서 우승해야 한다고 소리친다. 반 친구들은 덩달아 열광하며 시반이 이길 거라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다 함께 목청껏 환호한다. 하지만 우 교수는 올해의 알파 울프 사냥은 예년과 다르다며 진짜 피해 굶주린 블러드서스티 울프가 산을 배회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학생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정말 그런 괴물과 맞서 싸울 수 있을지 공포에 질렸고 그중 한 명은 어째서 선생님들이 블러드서스티 울프를 미리 처리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교수는 학생들 간의 치명적인 공격은 금지되어 있지만 블러드서스티 울프는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알파 울프 사냥이라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항전에서는 상대반의 수석을 쓰러뜨려도 5점밖에 안 되지만 블러드서스티 울프를 쓰러뜨리면 무려 50점을 얻게 된다. 그는 그 야수가 밤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낮 동안 아군의 전력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최대한 빨리 상대반의 전력을 깎아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래야만 밤이 되었을 때 다같이 힘을 합쳐 블러드서스티 울프와 맞서 싸울 최소한의 승산이라도 있을 테니까. 이후 교수는 수석인 린쯔야오는 자동으로 포함되니 남은 고독한 늑대들을 선발하라고 지시하며 반의 전략을 세우기 시작한다. 구름에 둘러싸인 절벽 위로 거대한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알파 울프 사냥의 무대 학교 뒷산으로 장면이 전환된다. 린쯔야오가 경기장 입구를 향해 달려간다. 한 직원이 린쯔야오에게 시반 수석용 점수 시계를 건네며 잘 사용하라고 당부한다. 그녀는 상대를 쓰러뜨릴 때마다 시계에 자동으로 점수가 갱신되며 상대는 탈락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만약 그가 패배하면 시계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며 그 역시 탈락하게 된다. 그녀는 수석용 시계와 일반 시계의 차이점은 시반이 획득한 모든 점수가 그의 시계에 자동으로 합산되어 린쯔야오가 실시간으로 경기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산 곳곳에는 식량, 물, 구급품, 휴식 공간 및 공중 화장실을 갖춘 지원소가 여러 군데 마련되어 있다. 이 지원소들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금지된 중립구역이지만 10분 이상 머무르면 자동으로 실격 처리된다. 그녀는 아침 9시에 경기가 시작된다고 알리며 모두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길 바란다며 린쯔야의 행운을 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한다. 타이머가 9시에 도달한다. 누군가 출발하라고 소리치자 학생들은 황무지를 향해 숲속을 쏜살같이 가로지른다. 통제실에서 교사들이 카메라를 통해 경기를 지켜본다. 리직누가 우 교수에게 홍차 한 잔을 내어주고 그는 고맙다며 인사를 건넨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벌써 늑대 무리 분대들끼리 서로 마주친 것 같다고 말을 꺼낸다. 숲속에서는 F반 7위 학생인 리지펑이 이끄는 무리가 나무 사이를 가로지르며 달리고 있다. 그는 팀원들에게 상대를 파악하고 이길 수 없으면 방어적으로 싸우라고 지시하며 최대한 빨리 도우러 오겠다고 약속하지만 무언가를 감지하고는 말을 멈춘다. 나무들 사이에 숨어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 바로 시반 8위인 천페이페이다. 그녀는 드디어 찾았다며 모습을 드러낸다. 리지펑은 그녀를 알아보고 그 늑대 무리 분대의 리더일 거라 짐작하며 당장 덤벼보라며 앞으로 돌진한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피하지만 그녀의 동료 펑원이 이미 등 뒤에서 다가오고 있다. 기습을 당한 쥐펑은 완전히 허를 찔리고 만다. 그녀가 날린 완벽한 타이밍의 발차기에 그는 허공으로 나가떨어지며 단숨에 제압당한다. 시반 3위 학생인 펑원이 쓰러진 상대를 힐끗 보더니 그가 사실 고독한 늑대는 아니었다고 내뱉는다. 또 다른 같은 반 친구가 다른 상대를 향해 달려가며 스야에게 어서 끝내버리자고 외친다. 스야는 의욕적으로 동의하며 그녀 역시 전투에 뛰어든다. 바로 시반 10위 자오스야다. 그녀가 또 다른 라이벌에게 깔끔한 펀치를 날리며 그 충격으로 상대를 쓰러뜨린다. 숲 전역에서 F반 학생들은 전원 여학생으로만 구성된 분대가 어째서 이토록 끔찍하게 강력한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비백산하여 도망친다. 그들은 왜 펑원이 고독한 늑대가 아닌지 어째서 시반 상위 10위권 여학생들이 모두 같은 분대에 모여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자신들이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음을 씁쓸히 인정한다. 통제실에서 우 교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쿠키를 즐긴다. 점수판에는 시반이 28점, F반이 8점으로 시반이 앞서고 있다. 그는 리 교수의 쿠키가 정말 최고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리직누는 펑원 같은 실력자를 늑대 무리분대에 처박아 두다니 대체 무슨 꿍꿍이냐며 그를 따져 묻는다. 우 교수는 그저 규칙상 허용될 뿐이라고 간단히 대답한다. 그녀는 규칙이야 그렇지만 그 말은 곧 고독한 늑대들의 전투력을 희생시켰다는 뜻 아니냐며 그들 중 쓸만한 강자라곤 우지싱뿐인데 그마저도 자기 엘리트 분대의 상대는 안 될 거라며 맞받아친다. 그녀는 결국 블러드서스티 울프와 맞서게 될 자들은 F반의 고독한 늑대들일 거라며 자신만만하게 덧붙인다. 숲속에서는 C반 최하위권 학생 중 한 명인 굿즈아이가 나무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다. 그는 기습을 당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깨닫기 전에 쓰러지고 만다. 그를 단숨에 제압한 건 F반 수석 류이첸이었다. 그녀는 이 녀석도 고독한 늑대였다고 중얼거리며 다음 목표는 C반 수석 우지싱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점수가 갱신된다. C반 28점, F반 13점이다. 리직누는 점수를 보며 환호하고는 우 교수에게 당신의 전략은 틀렸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냐며 지금부터는 F반만이 점수를 쓸어 담을 것이라고 일깨워준다. 자신감 넘치는 우 교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말한다. 숲속에서 린쯔야오가 계속해서 달려간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 자기 반이 벌써 34점을 얻은 것을 보며 전투가 꽤 치열해졌음을 깨닫는다. 그는 짜증을 내며 왜 아직 단 한 명도 마주치지 못한 거냐고 과장되게 소리친다. 산의 다른 쪽에서는 F반의 외로운 늑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4위 바이천, 2위 자오산진, 5위 추원우, 그리고 류이첸 본인까지. 바이천은 우지싱을 상대하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 없냐고 그녀에게 묻는다. 자오산진도 걱정스럽게 거들며 그가 무리를 이끌고 포위하면 어쩔 거냐고 묻는다. 추원우는 반장을 제외하면 C반의 나머지 외로운 늑대들은 꽤 약한 편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모두를 안심시킨다. 그는 이리로 오는 길에 상대반에서 최하위권인 런둥이라는 녀석을 가볍게 쓰러뜨렸다고 말한다. 바이천도 자신 역시 최하위권인 둥리라는 외로운 늑대와 마주쳤지만 아쉽게도 그녀가 도망쳤다고 덧붙인다. 자오산지는 최하위권 학생들까지 외로운 늑대로 활동하게 놔두다니 대체 무슨 전략이냐며 의문을 품는다. 류이첸은 자기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대화를 마무리하며 모두에게 라이샤오이 쪽으로 가서 우리 반 무리들의 부담을 덜어주라고 명령한다. 한편 린쯔야오는 산에 있는 보급소 중 한 곳에 도착한다. 그는 안도하며 물을 마시고 마침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한다. 누군가 그를 반장이라고 부르며 소리치는 것을 듣고 그는 마시던 물을 곧바로 내뿜는다. C반의 최하위권 학생 중 한 명인 둥리가 울먹이며 끊임없이 그를 부르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깜짝 놀란 린쯔야오는 여태껏 계속 보급소에 숨어 있었냐고 묻는다. 그녀는 큰 길로 다니기가 너무 무서워서 숲속을 몰래 빠져나왔고 보급소를 찾을 때마다 10분씩 숨어 있었다고 설명한다. 린쯔야오는 정말 고생 많았겠다며 위로하고 앞으로는 함께 다니자고 제안한다. 그는 속으로 자신과 우지싱을 제외하면 그녀가 C반에 남은 유일한 외로운 늑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한편 통제실에서는 리직누는 F반의 외로운 늑대들이 전부 살아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우 선생님에게 묻는다. 점수판에는 C반이 40점, F반이 26점으로 나와 있다. 그녀는 제대로 저항할 수 있는 건 우지싱뿐이니 앞으로 C반이 꽤나 고전할 거라고 말한다. 갑자기 화면에서 뭔가를 발견한 그녀는 우 선생님 반의 멍청이 2명이 자기 반의 외로운 늑대와 마주치기 직전이라며 조롱하듯 말한다. 숲속에서 린쯔야오와 둥리가 함께 걷고 있다. 그녀는 아까 멀리서 F반 학생을 발견했는데 그가 쫓아오기 시작하자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한다. 정말 미치도록 무서웠지만 그 덕분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린쯔야오는 다치지 않은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갑자기 F반 학생이 나타나 그들의 길을 가로막으며 한 번은 도망쳤어도 두 번은 어림없다고 경고한다. 그는 정중하게 항복을 권유하며 순순히 응하면 다치게 하지는 않겠다고 장담한다. 린쯔야오가 태연하게 대답한다. 그래. 그러고는 오히려 그쪽이 점수를 넘겨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며 그래야 그쪽도 안 다칠 거라고 말한다. 그의 뒤에 선 둥리는 그저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기분이 상한 바이천은 똑똑한 녀석들인 줄 알았다고 투덜거리며 에너지를 실은 주먹을 쥐고 돌진한다. 린쯔야오는 마지막 순간에 반응하여 상대의 주먹을 잡아낸다. 바이천은 충격에 휩싸여 어떻게 한 거냐고 묻는다. 린쯔야오는 전력을 다해 반격하며 강력한 발차기로 바이천을 나무에 처박아버린다. 만족스러운 듯 린쯔야오와 둥리는 추가로 5점을 얻었다며 환호한다. 통제실에서 리직누는 저 학생의 이름과 순위가 어떻게 되냐고 따져 묻는다.
우 선생님은 확인 후 대답한다. 린쯔야오, 지난 학기엔 38이었지. 점수판에는 이제 C반이 45점, F반이 26점으로 표시된다. 리직누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38위 학생이 어떻게 우리 반 사위를 쓰러뜨린 거냐며 장난하냐고 묻는다. 산의 풍경 위로 붉은 경고가 떠오르며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될 것임을 알린다. 강력한 두 학생이 서로 마주선다. 류이체는 그가 끝까지 숨어있을 줄 알았다며 이렇게 빨리 모습을 드러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한다. 그녀의 맞은편에서 C반 2위인 우지싱이 자신만만하게 라이벌과 대치하고 있다. 어리둥절한 그는 숨어있다니 그게 무슨 헛소리냐며 반문한다. 그는 무릎 꿇고 빌 때까지 패주겠다며 앞으로 돌진한다. 류이체는 가볍게 피한다. 그녀는 고작 그 정도 속도냐고 비웃으며 군뱅이 같다고 놀린 뒤 발차기를 날린다. 우지싱은 중심을 잡고 욕설을 내뱉으며 너무 우쭐대지 말라고 소리친다. 그녀는 다시 공격을 퍼부으며 그의 사이오닉 무장이 나쁘진 않지만 딱 거기까지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쉴 새 없이 공격을 쏟아내며 우지싱을 뒤로 밀어붙인다.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도 우지싱은 아프긴 한데 오히려 재밌다며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아직 안 끝났다고 경고한다.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일대를 뒤덮고 응축되었던 모든 힘이 기가 먹먹해질 듯한 굉음과 함께 터져나온다.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는다. 연기가 거치자 류이체는 굳건히 서 있는 반면 우지싱은 패배하여 의식을 잃은 채 땅에 쓰러져 있다. 다시 통제실에서 리직누는 환호하며 우 선생님의 반장이 방금 쓰러졌다고 그를 놀린다. 그는 너무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 진지하게 경고한다. 그녀는 벌써 내기 벌칙으로 그에게 뭘 시킬지 계획하며 앞치마만 두르고 한 달 내내 요리를 시키거나 알몸으로 달력 화보를 찍게 하겠다고 말한다. 우 선생님은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으니 벌써부터 기뻐하지 말라고 대꾸한다. 그녀는 C반이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는 이제 영영 사라진 것 같다며 그를 다시 놀린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두고 보라고 고집한다. 해질녘 둥리는 멀쩡히 의식이 있는 채로 정상에 도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놀라워한다. 이전에는 항상 누군가에게 엎혀서 왔었기 때문이다. 린쯔야오도 공감하며 자신 역시 엎혀왔던 기억이 난다고 인정한다. 화면을 지켜보던 리직누는 저 두 명이 C반에 남은 마지막 외로운 늑대들이냐고 묻고는 샤오첸과 마주쳤으니 공짜 점수나 헌납하게 생겼다고 덧붙인다. 석양이 지는 정상에서 린쯔야오와 둥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상대와 마주치고 그 옆에서는 우지싱이 들것에 실려가고 있다. 둥리는 상대를 알아보고 그녀가 이미 우지싱을 쓰러뜨린 F반 반장 류이첸이라고 그에게 경고한다. 류이첸은 너희 반장은 이미 졌으니 항복하고 점수나 넘기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순순히 응하면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고 보장한다. 린쯔야오는 미소를 지으며 우지싱을 말하는 거냐고 묻고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현재 C반 반장은 다름 아닌 자신이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워진 류이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다. 신이 난 둥리는 사실이라고 확인해주며 새 반장님은 단 몇 번의 공격만으로 우지싱을 쓰러뜨렸고 땅에 거대한 크레이터까지 남겼다고 설명한다. 민망해진 린쯔야오는 마지막 말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지원군이 달려온다. F반 3위인 라이샤오이가 무리를 이끌고 나타나 도우러 왔다고 외친다. 류이체는 서두를 거 없다며 차분하게 대답하고 내 손으로 먼저 C반 반장을 쓰러뜨리겠다고 말한다. 라이샤오이는 우지싱이 누워있지 않냐고 묻는다. 류이체는 저 녀석이 반장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진짜 반장은 바로 저기 있는 저 녀석이라는 것이다. 류이체는 C반 놈들은 전부 약골 쓰레기일 뿐이라고 소리치며 앞으로 돌진한다. 린쯔야오는 그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본다. 강렬한 오라가 린쯔야의 몸을 감싸며 그의 진정한 힘을 드러낸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잔상만을 남긴 채 사라진다. 류이체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고 미처 반응조차 하지 못한다. 그녀의 바로 옆에 나타난 린쯔야오는 넌 아직 너무 느리다고 말한다. 그가 결정적인 발차기를 날리자 그 충격으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 폭발의 밖에서 류이첸의 팀원들이 괜찮냐고 걱정스레 소리친다. 자오산지는 대체 저 녀석 정체가 뭐냐며 C반에서 어떻게 저런 괴물이 나온 거냐고 묻는다. 추원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중얼거린다. 바닥에 쓰러진 채 분노에 찬 류이첸은 저 녀석이 너무 빠르다는 걸 인정하며 시간이 없으니 다 함께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모두가 동의한다. F반 무리가 한꺼번에 돌진하며 다같이 C반 반장을 쓰러뜨리자고 외친다. 린쯔야오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다같이 덤비는 게 바로 자기가 바라던 바라고 말한다.
자오산진이 주먹을 쥐고 먼저 달려들지만 린쯔야오가 이를 막아내고 그의 목을 잡아 바닥에 매다 꽂는다. 방금 대체 무슨 주짓수 기술이었지? 당장 마카체프를 불러와도 질 정도였다. 라이샤오이가 그 빈틈을 노리고 발차기를 날리며 달려들지만 손짓 한 번에 가로막힌다. 라이샤오이는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는 것을 깨닫고 속으로 절망적인 비명을 지른다. 통제실로 돌아오자 점수판에 C반이 55점, F반이 31점으로 나옵니다. 이정현은 오 선생에게 린샤오가 대체 누구냐고 묻습니다. 차를 음미하며 그는 늙어서 깜빡했다는 듯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린샤오가 반 토너먼트에서 우지싱을 꺾고 현재 C반의 반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날 밤 누군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눈치챕니다. 지평선에 위협적인 진홍빛이 나타납니다. 류이체는 무언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긴장한 채로 그것일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녀의 곁에서 추원우도 깜짝 놀라 반응합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누군가 혼란스러워하며 반장이 왜 갑자기 전투를 중단했는지 묻습니다. 한 학생이 저건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채로 더 이상 안 싸울 거냐고 묻습니다. 류이체는 이제 도망칠 때라고 확인시켜줍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린샤오는 다리가 8개라도 도망쳐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비웃으며 생각합니다. 산 너머로 울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절벽이 진홍빛 달을 배경으로 거대한 야수의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린샤오는 그것을 알아봅니다. 마침내 피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다들 도망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숲을 전력 질주하며 F반 학생들은 공포에 질린 채로 피에 굶주린 늑대가 진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중 한 명이 반장이 단지 지고 있다고 해서 도망치라고 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계속 달리면서 류이체는 C반 반장이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는 절대 피에 굶주린 늑대를 이길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C반이 90점에 도달하지 않는 한결과는 무승부이고 자신들이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일행에게 C반의 지원군을 막기 위해 산비탈로 향하라고 명령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자 다른 학생들도 그녀의 뒤를 바짝 따릅니다. 통제실로 돌아온 오 선생은 깜짝 놀라 피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다고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감탄한 이정현은 과연 F반 반장답게 완벽한 전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린샤오가 혼자서 피에 굶주린 늑대를 죽일 방법은 없으며 C반이 패배할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식은땀을 흘리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한 오 선생은 아직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 성급히 말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한편 숲에서는 C반의 지원군이 앞으로 달려갑니다. 펑어는 피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으니 서둘러 린샤오를 도와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녀의 곁에서 시아가 보조를 맞춥니다. 그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앞으로 돌진합니다. 갑자기 류이첸 일행이 나타나 길을 막아섭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보고 지원군을 보냈다고 생각했다면 너무 늦게 도착했다고 비꼬며 말합니다. 이제 싸울 사람은 그들입니다. 갑자기 C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측면에서 강한 공격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짐승의 압도적인 크기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가까이서 보니 짐승의 얼굴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송곳니와 이마에 X자 흉터가 있는 불타는 듯한 진홍빛 눈이 드러납니다. 당황한 학생들은 반장조차 단 한 번의 공격에 쓰러질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땅에 쓰러진 채 부상당한 류이체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교무실로 돌아온 이정현은 극도로 떨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어쨌든 피에 굶주린 늑대는 새끼일 뿐이고 학생들은 어떤 위험에도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듣지 않았던가요? 오 선생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그는 피에 굶주린 늑대가 광폭해지는 보름달 밤이라는 것을 깜빡했던 겁니다. 그녀는 오 선생과 함께 서둘러 뛰어가 학생들을 서둘러 구하자고 소리칩니다. 광란의 야수가 포효하며 돌진하여 도망치려는 학생 중 한 명을 쫓아갑니다. 누군가가 펑원의 이름을 외치며 임박한 위험을 경고합니다. 오 선생이 나타나 괴물을 공격해 주의를 끄는 동안 이정여가 펑원을 구출합니다. 이정여는 학생을 품에 안고 선생님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두에게 말합니다. 감탄한 학생들은 오 선생이 불꽃 같은 발차기로 늑대를 향해 도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도 역시 강하다고 감탄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만큼 강력해지려면 어떤 종류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선생님의 전투로 짐승이 물러나자 피해 굶주린 늑대는 기회를 잡고 산 정상을 향해 질주합니다. 누군가 공포에 질려 늑대가 정상을 향하고 있으며 린샤오가 아직 완전히 혼자 거기에 있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결심한 이정현은 짐승을 쫓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오 선생은 그녀를 막으며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곳의 학생들은 의식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으니 그녀가 서둘러 그들을 학교 양호실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걱정하며 피해 굶주린 늑대가 광폭해진 지금 그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텐데 린은 어떡하냐고 묻습니다. 오 선생은 부상당한 학생들을 구하는 것이 지금 우선이라며 자신이 직접 소년을 확인하겠다고 자원합니다. 한편 숲에서는 린샤오가 침착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는 짐승을 발견하고 마침내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눈앞에 피해 굶주린 늑대가 모든 분노를 드러내며 나타나 공격할 태세를 취합니다. 짐승의 일격이 린샤오와 부딪혀 그를 날려버립니다. 여전히 서서 푸른 기운에 둘러싸인 린샤오는 짐승이 그렇게 미쳐 날뛰는 것을 보니 흥미롭다며 자신도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며 미소 짓습니다. 분노한 늑대를 마주하며 린샤오 안에서 새로운 힘이 깨어납니다. 헌터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짐승 앞에 선 린샤오는 빠른 줄 알았는데 거북이처럼 기어다닌다고 조롱합니다. 그는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짐승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는 너무 느리니 차라리 자신이 다가가는 게 낫겠다며 반격합니다. 짐승은 번개처럼 빠른 공격에 끊임없는 공세에 압도당합니다. 린샤오는 진홍빛 달을 배경으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르며 이제 끝낼 시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결정적인 일격과 함께 내려오며 늑대에게 마지막 공격을 받아보라고 외칩니다. 푸른 에너지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주변을 온통 집어삼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 모든 힘을 통제한 린샤오는 잔해 속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무언가를 눈치채고 놀랍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늑대는 간신히 도망칩니다. 그가 시계를 확인합니다. 야수는 달아났지만 이미 95점이라는 점수를 확보했습니다. 붉은 달 아래에서 그는 시반이 이긴 것 같다고 말합니다. 숲 깊은 곳에서 독리는 기뻐뛰며 반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거듭 외칩니다. 통제실 화면에 최종 점수판이 나타납니다. C반 105점, F반 31점. 교사들은 평범한 학생이 피해 굶주린 늑대를 완전히 혼자 힘으로 물리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합니다. 이정여가 린샤오의 배경에 대해 논합니다. 그는 전체 3위로 아카데미에 입학한 평범한 학생이 아니며 그의 정실력은 상위 두 학생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오 선생은 그렇다면 에스퍼가 되기에 이상적인 후보가 되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여자는 그가 타고난 에스퍼이며 그가 정신적 명료함에 도달하면 각성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확인해줍니다. 짜증이 난 이정현은 오 선생이 그런 비범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찾은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중얼거리며 다음에는 반드시 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날 밤 야영지에서 학생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축하합니다. 그중 한 명이 상대방의 허를 찌르기 위해 펑원에게 일부러 마스크를 쓰게 했다고 설명하며 그들 분대인 C반의 첫 득점에 환호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피해 굶주린 늑대를 상대할 때 반장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 없었다며 칭찬합니다. 세 번째 학생은 분대도 아주 잘 싸웠다며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짐승을 상대했다고 지적합니다. 시아는 페이페이와 펑원이 늑대와 싸우는 동안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켰으니 모든 공은 자신에게 있다고 자랑합니다. 페이페이는 그녀를 꼬마 야야라고 부르며 놀리고 주말에 쇼핑 가서 돈 좀 펑펑 쓰고 싶지 않냐고 묻습니다. 린샤오가 홀로그램 패널 앞 근처에 앉아있는 동안 시아는 주말에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혼잣말로 예계 괴수를 물리치면 진짜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속성 패널이 다시 한번 나타나 체력과 정실력이 소폭 증가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외계 괴수, 즉 피해 굶주린 늑대를 물리친 덕분에 두 속성이 각각 1점씩 올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펑원이 다가와 린샤오에게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없을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펑원은 린샤오에게 시내에 있는 광란의 무도관에 가보자고 제안하며 그곳이 아주 흥미로운 곳이라고 장담합니다. 건물 앞에 선 그녀는 제대로 찾아왔다고 확인해줍니다. 무도관을 자주 찾는 사람들은 공개 채용을 준비하는 야심찬 전사들, 군사대학 학생들, 심지어 가끔 들르는 현역 군인과 헌터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린쯔야오는 상대를 찾기 더 쉬워서 이곳에 오는 거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펑어는 진짜 헌터들의 싸움을 보는 것도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도장의 경기장에서 직접 싸우는 것이라며 한 번 이길 때마다 1000위안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지난달에만 10,000위안 이상을 벌어들였다. 잔뜩 신이 난 린쯔야오는 자신을 안으로 데려가 견문을 넓혀달라고 그녀에게 간청한다. 접수처에서 펑어는 자신의 동급생도 경기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접수원은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확인해준다. 태블릿으로 정보를 확인한 그녀는 린쯔야오가 러지 무투대학의 3학년 학생이므로 시퀀스5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한다. 펑어는 시퀀스5가 견습 전사 등급에 해당하며 시퀀스4는 이미 D급 헌터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덧붙인다. 그 논리대로라면 시퀀스1은 A급 헌터에 해당하는 셈이다. 접수원은 린쯔야오에게 시퀀스4와 시퀀스5 경기장 출입 권한과 관람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말로 설명을 마친다. 해당 구역에 들어갈 때는 카드를 긁기만 하면 된다. 현재로서는 더 높은 등급의 경기장에 들어갈 권한이 없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한다. 시설 안을 걸으며 린쯔야오는 유니폼이 꽤 멋져 보인다고 말한다. 펑어는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며 그를 꾸짖는다. 이곳이 바로 시퀀스5 경기장이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의 등급보다 한 단계 위인 시퀀스 내 경기장으로 올라가 싸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퀀스4의 투사들은 시퀀스3에 도전할 수 있지만 시퀀스5로 내려가 싸울 수는 없다. 반면 시퀀스1의 투사들은 오직 자신들끼리만 경쟁한다. 린쯔야오는 그제야 이해했다. 이 규칙은 엄청난 전력 차이를 방지하여 강한 투사들이 단순히 약한 상대를 짓밟기 위해 아래 등급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펑어는 그의 추리력을 칭찬하며 높은 등급의 경기장일수록 상금도 커지지만 그는 이곳이 처음이니 시퀀스5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자신은 3번 경기장으로 간다며 그에게 직접 방을 고르라고 말한 뒤 작별 인사를 한다. 린쯔야오가 어느 경기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이 돌귀신을 박살내버리라며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다. 표지판에는 광란의 전투 도장 시퀀스5 8번 경기장이라고 적혀있다. 군중들은 흥분하여 장멍의 이름을 계속해서 연호한다. 한 직원이 린쯔야오를 알아보고는 신인이니 오늘 43번 참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링 안에서는 잔혹한 주먹이 상대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힌다. 승리를 거머쥔 장멍이 번쩍 주먹을 치켜든다. 진행자는 그의 승리를 선언하며 타이틀 방어전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기권할 것인지 묻는다. 장멍은 진짜 사나이는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한다. 진행자는 관중석에 그에게 도전할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 관중들은 주저하며 옹성거리고 장멍이 시퀀스4로 승급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맹렬해서 아무도 감히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댄다. 린쯔야오는 손을 번쩍 들며 자신이 한번 도전해봐도 되냐고 묻는다. 관중들은 저 신출내기가 대체 누구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의 겉모습은 꽤 그럴싸해 보이지만 겉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경기장의 진짜 사나이는 바로 장멍이기 때문이다. 진행자는 43번 참가자 린쯔야오가 6번 참가자 장멍에게 도전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전광판에 두 사람의 통계가 표시된다. 장멍, 직업군인, 105전 85승, 승률 81%. 린쯔야오, 대학생, 0전 0승. 관중들은 그가 정말 완전 초짜라며 어이없어하고 린쯔야오의 미래가 유망할지는 몰라도 아직은 너무 미숙하기에 장멍이 가볍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다. 서로 마주선 채로 장멍은 린쯔야오가 비록 학생일지라도 자신은 절대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지하게 말한다. 린쯔야오는 자신 역시 봐줄 생각이 없다고 차분하게 대답한다. 장멍은 꼬맹이의 실력을 볼 수 있게 먼저 공격해보라며 린쯔야오를 도발한다. 린쯔야오가 날렵한 발차기로 공격해 들어간다. 허를 찔린 장멍은 당황한다. 감탄한 관중들은 자신들이 그 소년을 완전히 잘못 봤다고 인정하며 그를 천재라 부르고 그가 이미 3학년 최고위권에 들거나 그 랭킹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게 아니냐며 경악한다. 다른 이는 이 싸움이 꽤나 흥미로워질 거라며 거둔다. 장멍은 이 애송이가 진짜 힘을 숨기고 있었다고 소리치며 자신의 사이오닉 무장을 해방한다. 두 사람은 맹렬한 난타전을 주고받으며 부딪힐 때마다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 린쯔야오는 차분하게 상대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빈틈투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 사내의 성격이 꽤 시원시원해 보였기에 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당분간은 방어만 하기로 마음먹는다. 땀방울이 맺힌 채 짜증이 난 장멍은 린쯔야오가 왜 공격은 안 하고 방어만 하냐며 자기를 얕보는 거냐고 따져 묻는다.
속으로 린 쯔야오는 상대가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제 싸움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결정한다. 그가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허공으로 뛰어올라 회전하고 장멍은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경악하며 반응한다. 경기장 전체가 그 결과를 목격하고 진행자는 린 쯔야오가 이 경기의 승자임을 선언한다. 군중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하고 경기장에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며 평범한 학생이 벌써 이렇게 강하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흥분하여 떠든다. 사람들은 그가 계속해서 타이틀을 방어할 것인지 기권할 것인지 묻는다. 린 쯔야오는 돈은 많이 벌수록 좋은 법이라며 타이틀 방어전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한다.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난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람한 근육질의 대머리 사내다. 군중들은 저런 핏덩이에게 지단이 장멍도 쓰레기에 불과했다며 수상쩍다는 듯 웅성거린다. 가학적인 미소를 지은 그 난입자는 린 쯔야오의 반반한 얼굴을 찢어발길 테니 울지나 말라며 그를 위협한다. 전혀 동요하지 않은 린 쯔야오는 이 무례한 남자가 누구냐고 묻는다. 진행자가 대답한다. 44번 참가자 차이 셩아오. 소속 없음. 131전 125승, 승률 95% 이상. 관중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 사이코패스가 언제부터 여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냐고 쑥덕댄다. 누군가가 그는 원래 군에 있었으나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쫓겨났고 헌터협회에서도 그를 영구 제명했다고 설명한다. 다른 이는 그가 지난번 싸움에서 상대의 얼굴을 완전히 뭉개버렸다며 비겁하게 싸우는 것을 즐기는 놈이라고 회상한다. 또 다른 이는 그는 그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며 애초에 출전을 금지시켰어야 했다고 단정짓는다. 걱정이 된 진행자는 린 쯔야오에게 저 상대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이길 수 없다면 무리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고 조언한다. 자신감에 찬 린 쯔야오는 그렇다면 더 이상 저놈을 상대로 힘을 조절할 이유가 없겠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44번 참가자 차이 셩아오의 등장을 공식적으로 알린다. 역겨운 미소를 지은 그는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놈이니 나중에 은밀히 만나자며 진행자를 희롱한다. 그러고는 린 쯔야오 쪽으로 몸을 돌려 그의 두개골을 박살 내주겠다고 위협한다.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은 채 린 쯔야오는 그럴 작정이면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덤비라고 받아친다. 차이 셩아오는 린 쯔야오가 그렇게 죽고 싶어 안달이라면 기꺼이 그 소원을 이뤄주겠다며 돌진한다. 린 쯔야오가 너무도 가볍게 피하자 그는 당황한다. 푸른 에너지에 휩싸인 린 쯔야오는 한 손으로 그 거대한 팔을 움켜잡고 차이 셩아오가 자신의 두개골을 부수고 싶어 했으니 이 팔부터 먼저 치워주겠다며 차분하게 내뱉는다. 그는 단 한 번의 악력으로 사내의 팔을 으스러뜨려 버린다. 여전히 에너지에 감싸인 채로 다음 동작을 마친 린 쯔야오는 차이 셩아오의 면상에 곧바로 스트레이트를 꽂아 넣는다. 그 충격으로 그는 허공으로 튕겨나가 통제력을 잃고 맥없이 나뒹군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린 쯔야오는 차이 셩아오가 죽지는 않을 거라며 모두를 안심시키지만 그의 팔이 완전히 박살났으니 두 번 다시 불법적인 일에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경기장 주변의 관중들은 방금 목격한 상황을 여전히 이해하려 했으며 말문이 막힌 채 서 있다. 진행자는 린 쯔야오가 이 경기의 승자임을 선언한다. 군중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하고 몇몇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친구들을 불러 신의 플레이를 보라며 그 엄청난 실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진행자는 그에게 계속해서 타이틀을 방어할 것인지 묻는다. 자신감에 찬 린 쯔야오는 주먹을 번쩍 치켜들며 당연히 그럴 거라고 답한다. 그녀는 관중석을 향해 그에게 도전할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 군중들은 한 젊은 남자를 앞으로 떠밀고 그를 과대표라 부르며 링 위로 올라가라고 부추긴다. 겁에 질린 그는 장난하냐며 따져 묻고는 즉시 포기 선언을 하며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를 거부한다. 진행자는 린 쯔야오가 오늘의 챔피언이 되었으며 그의 상금이 2배로 늘어났다고 선언한다. 땀을 닦아내며 그는 2경기밖에 뛰지 않았으니 2배로 받아도 여전히 그리 큰 돈은 아니라고 중얼거린다. 직원이 그날 그가 번 돈을 건네주며 남은 하루 동안은 더 이상 8번 경기장에 출전할 수 없다고 안내해준다. 그녀는 남아서 다른 경기들을 관람하는 것은 언제든 환영이라고 덧붙인다. 만족스러운 얼굴로 돈을 세며 린 쯔야오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한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진행자였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그의 볼에 입을 맞춘다.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그 남자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고 자신이 도장의 직원이 아니었다면 무슨 끔찍한 짓을 당했을지 모른다고 설명한다. 린 샤오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은근슬쩍 제안한다. 정말 그렇게 고맙다면 경기를 몇 번 더 뛰게 해줄 수 없겠냐고. 여기까지 기껏 왔는데
겨우 2경기만 하고 돌아가기엔 너무 아깝지 않냐는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같은 경기장 사람과는 싸울 수 없지만 다른 서열 5경기장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출전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린사오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진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면서. 그는 다른 경기장들을 휩쓸며 거침없이 연승 행진을 이어간다. 먼저 그는 5번 경기장의 챔피언으로 등극하고 관중들은 그의 이름을 뜨겁게 연호한다. 누군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툴툴대지만 다른 누군가는 경이로움에 고개를 숙인다. 이어서 13번 경기장의 챔피언 자리까지 거머쥐며 다시 한번 관중들의 우렁찬 환호를 받는다. 그의 상대는 훌륭한 승부였다며 정중히 패배를 인정한다. 17번 경기장마저 재패한 그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관중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두툼한 현금 봉투 다발을 손에 쥔 린샤오는 10번과 18번 중 다음엔 어느 경기장으로 향할까 신나게 고민한다. 그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투덜거린다. 그때 검은 선글라스를 낀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온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돈을 품에 꽉 끌어안은 린샤오는 혹시 내 돈을 강탈하려는 수작이냐고 묻는다. 사내 중 한 명이 설명하길 서열 5에서 그의 승률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았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서열4로 강제 승급되었다는 것이다. 분노한 린샤오는 자신은 그저 평범한 대학교 3학년일 뿐이라며 이건 말도 안 되는 농담이라고 거세게 항의한다. 못 믿겠으면 프로필을 당장 확인해보라며 펄펄 뛴다. 단단히 짜증이 난 그는 손님을 이따위로 취급하냐며 불만을 터뜨리고는 2번 다시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직원들은 서둘러 그에게 보상안을 제시한다. 광란의 전투 도장 측에서도 그 불편함을 10분 이해하기에 기꺼이 10만 위안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린샤오는 충격에 빠져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멍하니 되뇌더니 겉으로는 체면을 차리느라 마지못해 하는 척하며 잽싸게 제안을 수락한다. 새롭게 발을 들인 서열 내 경기장은 압도적인 규모의 수많은 관중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다. 관중들은 웅장한 경기장의 스케일에 감탄하며 투사들을 찬양하고 현 챔피언인 환영호랑이의 이름을 쉴 새 없이 연호한다. 링 한가운데서 주황색 머리에 문신을 한 남자가 완벽에 가까운 회전 타격을 날리며 티끌만 한 오차도 없는 기술로 상대를 단숨에 쓰러뜨린다. 아나운서는 환영호랑이의 압승을 축하하며 이대로 타이틀 방어전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명예롭게 물러날 것인지 묻는다. 그는 여유만만한 태도로 당연히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관중석을 향해 이 무시무시한 챔피언에게 도전할 용기가 있는 자가 있는지 소리친다. 린사오가 망설임 없이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자원한다. 그녀는 건네받은 그의 프로필 정보를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간다. 도전자 린샤오, 대학생, 전적 0전 0승. 순간 놀란 그녀의 목소리가 뚝 끊긴다. 그녀는 환영호랑이가 105전 73승이라는 괴물같은 전적을 자랑하는 디급 헌터라고 경고하며 정말로 목숨을 걸고 도전할 텐가 묻는다. 린샤오는 신출내기가 엘리트 투사에게 덤비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냐며 티 없이 자신만만한 미소로 그렇다고 답한다. 그녀는 마침내 도전자 린샤오의 무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관중들은 저 꼬맹이가 목숨 아까운 줄 모른다며 요즘 학생들은 대체 왜 저렇게 고집만 센 거냐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린다. 누군가는 고작 대학교 3학년 따위에겐 털끝만 한 승산도 없으니 적어도 1년은 더 수련하고 왔어야 했다며 혀를 찬다. 환영호랑이는 자신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순식간에 끝내버리겠다고 경고하며 뼈가 부러져도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고 쏘아붙인다. 린샤오는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반대로 당신이 바닥을 기게 되더라도 날 원망하지 말라며 그 경고를 고스란히 돌려준다. 린샤오가 매서운 기세로 선제 공격을 날린다. 환영호랑이가 그 묵직한 공격을 간신히 막아낸다. 방어 자세를 유지한 채 그는 린샤오가 영능무장을 꺼내 들기도 전에 이토록 엄청난 기량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 맹렬한 근력과 속도, 기술의 완성도 모두가 실로 혀를 내두를 수준임을 속으로 뼈저리게 인정하면서 그는 자신이 눈앞의 소년을 철저히 과소평가했음을 뼈아프게 깨닫는다. 린샤오는 피식 웃으며 자신은 아직 영능력의 영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힌다. 폭풍 같은 에너지의 파동이 그의 전신을 휘감아 돌고 그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능무장이라 선포하며 눈앞의 베테랑에게 몸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벼락같이 꽂힌 발차기의 상대는 허공을 가르며 뒤로 튕겨 날아가지만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간신히 방어해낸다.
관중들은 발차기가 육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쾌속이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저 청년이 정말 대학교 3학년에 불과하다면 자신들은 기적이 찬 갓난아기나 다름없다면서 다른 누군가는 린샤오가 진정저토록 초월적인 강자인 것인지 얼빠진 표정으로 경이로워한다. 감각마저 날아간 손을 쥐어짜며 환영호랑이는 린샤오가 진짜 괴물 같은 강자임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를 필적할 만한 호적수로 대우하겠다고 선언한다. 그가 대지를 부술 듯한 펀치를 뻗으며 돌진하고 두 투사의 맹렬한 주먹이 대기를 찢어발기는 굉음과 함께 정면으로 격돌한다. 린샤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휘감은 회전 발차기로 카운터를 꽂아 넣는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환영호랑이는 저 영능 에너지의 밀도가 대체 얼마나 끔찍한 수준이냐며 분노 섞인 경악을 토해낸다. 상식을 박살내는 이 압도적인 파괴력의 증폭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린샤오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평온한 목소리로 별거 없고 그저 당신 것보다 아주 조금 더 강할 뿐이라고 받아친다. 환영호랑이는 린샤오의 힘이 D급 헌터들 사이에서도 최상위 포식자 수준임을 뼈저리게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굴복시키기엔 아직 멀었다며 숨겨둔 비기를 해방한다. 관중들은 환영호랑이가 마침내 이빨을 드러냈다며 경악에 빠지고 저의 땐 학생이 그 수준의 헌터마저 전력을 쏟아붓게 만들 만큼 진짜 백이 미치광이인지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의 한쪽 발이 지면을 기괴하게 미끄러지며 다음 필살의 일격을 장전한다. 태산을 무너뜨릴 듯한 발차기가 린샤오의 가드에 장렬하고 투기장 전체를 뒤흔드는 파괴적인 충격파가 터져나온다. 마침내 그는 숨막히는 공방전 속에서 우위를 점하며 린샤오를 강제로 뒤로 밀어내는 데 성공한다. 그는 잔인한 비웃음을 흘리며 영능 에너지가 듬뿍 실린 타격을 정통으로 맞으니 뼛속까지 아프지 않냐고 조롱한다. 하지만 린샤오는 티끌만 한 동요도 없이 차분하게 그렇다며 꽤 많이 아프다고 순순히 인정해버린다. 기세등등해진 환영호랑이는 내 녀석이 이길 확률은 제로에 가까우니 뼈도 못 추리기 전에 순순히 항복하라고 종용한다. 그러던 찰나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며 멈칫한다. 설마. 숨막히도록 강렬한 오라가 린샤오의 전신을 완벽하게 집어삼키고 관중들은 그것이 환영호랑이가 방금 선보였던 극한의 기술 영능 코딩임을 깨닫고는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비명을 내지른다. 영능 무장의 기초조차 다 떼지 못했을 한낱 학생이 어떻게 저런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며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저 소년이 실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진짜 백이 괴물 천재가 아니냐면서 린샤오는 이제야 간신히 조건이 똑같아졌다며 오만하고도 눈부신 미소를 짓고는 얄팍한 꼼수 따위 집어치우고 진짜 피 튀기는 승부를 벌여보자고 도발한다. 투기장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이고 관중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주시한다. 환영호랑이는 자신의 생명력마저 갉아먹을 기세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린샤오의 난공불락 같은 방어를 향해 자비 없는 폭풍 연타를 쏟아낸다. 쇳덩이와 쇳덩이가 부딪혀 박살나는 듯한 굉음이 끊임없이 터져나오자 관중들은 저게 진정 인간의 육체에서 날 법한 소리냐며 눈앞의 현실을 극구 부정한다. 어떤 이들은 안구가 움직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 잔혹하리만치 압도적인 광경을 보며 뼛속까지 시린 공포를 느낀다. 린샤오의 주먹이 섬뜩할 정도로 파괴적인 에너지를 맹렬하게 머금고 눈부시게 빛나며 일격필살의 준비를 마친다. 상대의 방어선에 바늘 구멍만 한 빈틈이 드러나는 찰나 린샤오가 죽음의 사신처럼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일격을 꽂아 넣으려 한다. 환영호랑이는 절망적인 충격에 휩싸여 얼굴로 식은땀을 폭포수처럼 흘리며 굳어버리지만 이미 시간은 늦어버렸다. 린샤오의 주먹이 무자비하게 장렬하며 그를 투기장 바닥에 처참하게 처박아 버린다. 투기장을 위에서 내려다보니 승패의 결과가 너무나도 잔혹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 천하를 호령하던 환영호랑이는 참담한 패배를 맞이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그는 자신의 처절한 패배를 순순히 인정한다. 아나운서가 터질 듯한 목소리로 린샤오를 이 핏빛 경기의 최종 승자로 선언한다. 여전히 바닥에 처박힌 채 가쁜 숨을 몰아쉬던 환영호랑이는 그게 정말 내 녀석의 전력이었냐며 신목소리로 묻는다. 린샤오는 여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어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맞춰보라고 도발적으로 대꾸한다. 패배한 호랑이는 린샤오가 정말 규격 외의 끔찍한 괴물이라며 혀를 내두르고는 쓸쓸히 무대를 내려간다. 아나운서는 린샤오에게 이 미친 기세를 몰아 방어전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전설적인 연승행진의 마침표를 여기서 찍을 것인지 묻는다. 그는 여전히 피가 끓어오른다며 아직 충분히 즐기지도 못했는데 끝낼 수 없다며 방어전을 이어가기로 결정한다.
아나운서는 숨을 죽인 관중석을 향해 이 괴물에게 덤벼들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도전자가 더 있냐고 외친다. 관중들은 자신들의 몸뚱이로는 저기 올라갔다간 뼈도 못 추릴 거라며 누구 하나 선뜻 투기장에 발을 들일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주춤거린다. 몇몇은 다음 타자로 올라가는 놈은 전 세계적인 망신만 당할 거라며 누가 미쳤다고 나서겠냐고 수군거리고, 다른 이들은 한나피덩이 학생에게 타이틀 방어를 허락하는 게 도장 역사상 최악의 굴욕일 거라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진다. 그때 정적을 찍고 또각또각 서늘한 발소리가 홀을 가로지르며 울려 퍼진다. 누군가 느닷없이 살갗을 찌르는 혹한의 냉기에 몸을 부르르 떨며 위아해하다가 참지 못하고 재채기를 터뜨린다. 그 냉혹한 기운의 주인이 마침내 자태를 드러낸다. 얼음공주로 악명 높은 대학교 3학년생이자 학년 통합 2위에 빛나는 절대 강자 백주다. 관중들은 여왕의 강림을 알리며 미친듯이 열광하고, 누군가는 서열사의 진짜 백이 엘리트가 등판했으니 이제 린샤오의 명줄도 끝났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오만하리만치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어차피 같은 3학년 동기니 가볍게 몸풀기식 친선 경기나 한판 하자고 도발한다. 아나운서가 터질 듯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새로운 도전자 공포의 얼음공주를 공식적으로 소개한다. 관중들은 발광에 가까운 열기로 그녀의 이름을 쉴 새 없이 부르짖고, 골수 팬들은 그녀를 범접할 수 없는 여신이라 칭송하며 눈부신 미모에 찬사를 보내고 목청껏 사랑을 고백한다. 피부를 베어내는 듯한 그녀의 압도적인 기운을 감지한 린샤오는 단박에 그녀가 급이 다른 진짜 백이 강자임을 직감하고 표정을 굳힌다. 그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정말 같은 3학년이 맞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저 심해처럼 차갑고 묵묵한 눈빛으로 그를 뚫어져라 응시할 뿐이다.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면 억지로라도 열게 해주겠다며 린샤오가 맹렬히 돌진하고 헌터 모드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채 파괴적인 에너지를 휘감은 주먹을 날리며 그녀를 향해 몸을 던진다. 그러나 그녀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단 한 손으로 그 무자비한 폭격을 깃털처럼 가볍게 튕겨낸다. 이마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린샤오는 학년 상위 22권의 괴물들조차 자신의 전력 일격을 이렇게 장난처럼 막아내진 못했을 거라며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는 대체 이 미친 괴물 여자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는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바로 학년 서열 2위의 절대자 링주다. 백주라는 이름은 그저 그녀가 이 투기장에서 사용하는 가명에 불과했다. 린샤오의 눈앞에 링주의 기가 막힌 상태창이 홀로그램처럼 떠오른다. 근력 19, 체력 14, 민첩 19, 정신력 16, 게다가 보법과 격투 같은 전투 스킬들은 이미 2레벨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 수치를 살펴본 그는 그녀가 학년 수석인 장제니와 완전히 동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각별히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녀는 사이오닉 코딩을 사용해 한 손으로 그의 주먹을 막아낸다. 그녀는 결국 한 걸음 물러서고 만다. 바이주는 그가 정말 3학년이 맞냐며 어떻게 벌써 사이오닉 코딩을 배웠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도 쓸 줄 알면서 모르는 척 말한다고 쏘아붙인 뒤 진짜 실력을 꺼내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고 도발한다. 강렬한 오라가 그녀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다. 푸른 에너지 불꽃이 그녀의 전신을 완전히 감싸자 감탄한 린쯔야오는 그것이 엄청난 사이오닉 무장임을 알아챈다. 갑자기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진다. 당황한 린쯔야오는 방금 그 소리가 무엇인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묻는다. 관중석의 누군가도 얼음 공주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아해한다. 놀란 관중들이 그녀가 도망친 것 아니냐며 술렁거린다. 다른 누군가는 린쯔야오가 그녀를 도망치게 할 만큼 강하지 않다며 그 말을 일축한다. 그 순간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린쯔야오가 예기치 못한 타격에 반응한다. 관중들이 일제히 그녀의 별명을 연호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그녀가 투명해질 수 있다며 환호한다. 다른 이는 이제 린쯔야오가 단단히 곤경에 처했다고 예측한다. 식은땀을 흘리며 그가 정정한다. 그녀는 투명해진 게 아니다. 단지 육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인지력을 가속하는 기술을 발동해 그녀의 속도에 자신을 동기화시킨다. 그녀의 주먹이 아슬아슬하게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그녀가 달려들어 그의 가드를 향해 강력한 발차기를 날린다. 그는 반응할 새도 없이 뒤로 날아가 버린다. 순간 그녀가 다시 그의 눈앞에서 사라진다. 그녀는 그의 등 뒤에 나타난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손에 에너지를 모으며 강력한 공격을 준비한다. 그들의 마지막 격돌이 눈부신 빛의 폭발을 일으킨다.
모든 것이 가라앉자 린샤오가 그녀에게 슬슬 손이 저리지 않냐고 묻는다. 그녀는 감탄하며 맨손으로 자신의 사이오닉 코딩을 막아내다니 배짱 한번 두둑하다고 인정한다. 링주의 얼굴이 순수한 짜증으로 일그러지고 그녀의 주먹 주위로 에너지가 모여든다. 관중들은 얼음 공주가 단단히 화난 것 같다며 그녀가 사이오닉 코딩을 쓸 정도로 화나게 만든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니 린찌아오가 기도나 하는 게 좋을 거라며 긴장한 채 수군거린다. 다시 한번 그녀가 린찌아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녀는 그의 정면에 다시 나타나 결정적인 주먹을 날려 그를 공중으로 거칠게 띄워버린다. 그가 천장에 격돌하며 폭발적인 충격을 일으킨다. 충격에 빠진 관중들은 침묵하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인지 저 녀석이 정말 천장에 처박힌 건지 묻는다. 누군가 농담삼아 자기도 그녀에게 한 대 맞아보고 싶다고 말하자 다른 사람이 그랬다간 핏물로 변할 거라고 대꾸한다. 링주가 어서 결과를 발표하고 누군가 저 녀석 좀 끌어내리라고 말한다. 머뭇거리던 아나운서가 동의하며 경기 승자를 선언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무언가를 들은 링주가 놀라며 반응한다. 천장에 난 구멍에서부터 균열이 퍼지기 시작한다. 누군가 저 소리 들은 사람 없냐고 묻고 다른 사람은 왠지 모르게 무섭다며 린샤오가 복수하려 귀신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고 농담한다. 푸른색과 흰색이 섞인 에너지 광선이 구멍에서 뿜어져 나온다. 폭발과 함께 모두가 패닉에 빠져 도망치고 방금 폭탄이 터진 것 같다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지 못해 소리친다. 등을 돌린 채 있던 링주가 놀라서 반응하며 그에게 아직 그토록 많은 사이오닉 에너지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연기 속에서 나타난 린샤오는 빛나는 기호들로 덮인 새로운 옷을 입은 채 완전히 변신한 모습, 애쉬 모드였다. 그는 아직 진정한 사이오닉 정련법조차 배우지 않았으니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본 게 아니라고 도발한다. 관중들은 다른 헌터가 그런 걸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저 변신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의 믿을 수 없는 강함에 경악한다. 그의 팬 중 한 명이 그의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뛴다며 한숨을 내쉰다. 두 사람이 에너지가 실린 주먹을 빠르게 주고받으며 전투의 템포가 더욱 격렬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불꽃이 튄다. 가까이서 린샤오는 자신이 느끼는 이 기묘한 감각이 무엇인지 불안해하며 식은땀을 흘린다. 링주의 표정이 변한다. 그녀의 두 눈이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하고 얼굴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며 통제력을 잃어가는 듯 보인다. 경기장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이고 관중들은 얼음 공주가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누군가는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다며 감기에 걸리겠다고 농담 섞인 불평을 하며 재채기를 하고 다른 누군가는 린찌아오가 정말로 그녀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고 평한다. 위기감을 느낀 린찌아오가 진짜로 질지도 모르겠다고 중얼거린다. 아나운서가 이곳은 시퀀스 내 경기장이며 내부에서 에스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패닉에 빠져 소리친다. 눈에 띄게 애를 쓰며 링주가 스스로 통제력을 되찾고 이 정도면 됐다고 패배를 인정한다. 여전히 파괴된 현장에 넋이 나간 아나운서가 얼음공주가 관중석 전체를 통째로 무너뜨릴 뻔했다고 코멘트한 뒤 공식적으로 린샤오를 경기 승자로 선언한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중얼거린다. 진짜 포기한 거야. 사무실 안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그들을 맞이하며 다시 뵙게 되었다고 인사한 뒤 이 자리의 목적은 시퀀스 내 경기장의 파괴건 때문이라고 운을 뗀다. 방어적인 태도로 나선 린찌아오가 도장의 경기장은 쓰레기라며 그의 말을 끊고 부실 공사라도 한 거 아니냐고 따지며 자신은 돈을 벌러 온 거지 이르러 온 게 아니라고 덧붙인다. 진땀을 빼며 매니저는 모든 경기장이 각 시퀀스의 강도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지어졌으며 이 번경기장이 파괴된 것은 오직 두 사람이 그 규격을 완전히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그는 보상을 요구하거나 다른 시퀀스로 승급시키려고 두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고 안심시킨다. 이어서 그는 이 대화가 주로 링주를 향한 것이라며 그녀의 능력은 관중을 위한 안전조치가 미비한 시퀀스 내 경기장 내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차분하게 링주는 자신은 능력을 쓴 적이 없다며 부인한다. 방 안에 정적이 흐른다. 남자가 뭐라 말하려 하지만 그녀는 재차 능력을 쓰지 않았다고 우긴다. 체념한 매니저가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는 조금만 자제해주고 다시는 자기 시설을 부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뿐이다. 그는 솔직히 두 사람의 실력이라면 시퀀스 새 경기장이 훨씬 더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날 밤 환하게 불이 켜진 건물 옆을 걸으며 링주가 린샤오에게 그 애쉬 모드를 다시 켜보라고 부탁한다. 그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그저 연구 목적이라고 간단히 대답한다. 그가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자 변신한 그의 모습이 빛을 발한다.
매료된 그녀는 아름답다고 감탄하며 눈송이 패턴으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상상하며 저 질감을 기억해 둬야겠다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아마도 여성용 드레스로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일 것 같다. 호기심이 생긴 린샤오가 그녀에게 언제 에스퍼 능력을 각성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저 눈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각성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남쪽에서 자란 사람들은 눈을 볼 기회가 없어서 다들 눈을 동경한다고 말한다. 에스퍼 능력을 각성하면 별의 축복을 받아 사용자의 정실력이 치솟게 된다. 무장반 선발이 시작되며 장면이 전환된다. 단상 위에는 무장반 강사이기도 한 A급 헌터의 사이오닉 에너지가 소량 담겨있는 커다란 수정구가 놓여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은 놀라워하며 반응한다. A급 헌터면 완전 거물 아니야? 다른 학생은 교장 선생님과 3학년 학임 주임님도 예전엔 A급 헌터였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세 번째 학생은 대머리 교장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강한지 의아해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진짜로 자기들을 가르칠지 의문을 품는다. 우 교수님이 그분들은 정규반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다. 무장반 수업은 따로 진행될 거다. 그는 자신의 정실력을 사용해 수정구 안에 저장된 사이오닉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자만이 무장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가 학급 대표인 린쯔야오를 앞으로 불러 모두를 위해 시범을 보이라고 지시한다. 린쯔야오는 담담하게 승낙한다. 반 학생들 앞에 선 그는 수정구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푸른 에너지의 경류를 끌어낸다. 교수님은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며 이후 모두가 학급 순위에 따라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한다. 교수님이 시반에서 합격한 학생은 린샤오, 우지싱, 펑원, 아천 이렇게 4명뿐이라고 발표한다. 절망한 시아는 린샤오에게 자신은 합격하지 못했다며 울음을 터뜨린다. 그는 대수로운 일 아니라며 그녀를 위로한다. 무장반은 단지 진도가 조금 빠를 뿐이고 어차피 그녀도 결국 다 배우게 될 거라며 말이다. 페이페이 역시 린샤오와 다른 애들이 떠나고 나면 시반에 남은 학생 중에서는 자기들이 제일 강할 거라며 그녀를 격려한다. 시아는 금세 기운을 차리고 그를 대신해 시반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한다. 새로운 교실로 향하는 길에 린쯔야오가 왜 자신들 4명만 합격했는지 묻는다. 오지싱은 아마도 전 학년을 통틀어 합격한 학생이 우리 4명뿐이라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한다. 근육질의 젊은 남자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린자오가 피에 굶주린 늑대를 홀로 쓰러뜨린 시반의 수석임을 단번에 알아본다. 린자오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링주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그를 무장반에서 가장 실력이 형편없는 가오량성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쑥스러운 듯 뒷목을 극적이며 얼음 공주에게 살살 좀 다뤄달라고 부탁한다. 린자오는 그 별명을 알아듣고는 깜짝 놀란다. 아무래도 가오량성 역시 광란의 전투 도장에서 훈련을 받는 모양이다. 그 뒤로는 누군가가 자신의 초능력으로 허공에 띄운 검 위에 올라타 허세를 부리고 있다. 가오량성이 짜증을 내며 그만 좀 폼 잡으라고 소리치자 다른 누군가가 그에게 입닥치라고 쏘아붙인다. 진땀을 빼며 린자오는 그 능력이 좌ng제니의 거심을 알아챈다. 링주의 능력과는 다르지만 그에 못지않게 압도적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모두가 한데 모여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누군가가 마침내 꼬맹이들이 다 모인 것 같다고 외친다. 교관이 자신을 무장반의 교관이자 A급 헌터인 왕란이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자신을 코드네임인 폭풍표범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덧붙인다. 첫 번째 수업으로 그녀는 사이오닉 무장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 린자오가 더 강해져서 몬스터와 싸우는 것이라고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그녀가 그의 말을 정정한다. 더 강해지고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은 그저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그녀는 대격변 이전 전 세계에 숨겨진 비경 곳곳에 비급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설명한다. 헌터협회는 오직 단 하나의 목적, 평범한 인간이 기적을 휘두를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모으고 선별하며 통합하여 조정했다고 한다. 린자오가 그 기적이라는 게 초능력을 뜻하는 거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렇다고 긍정한다. 초능력자는 별들의 축복을 받아 성운의 왕좌를 짊어지고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녀는 링주에게 모두를 위해 자신의 왕좌를 시범으로 보여달라고 부탁한다. 링주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한다. 거대한 푸른빛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그녀의 주변에서 폭발하듯 뿜어져 나온다. 천상의 왕좌란 초능력자들이 하늘에 비축해두는 에너지라고 내레이션이 설명한다. 심지어 수많은 S급 헌터들조차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극한의 추위를 느낀 펑원이 몸을 부르르 떠는 가운데 린자오는 자신도 저런 힘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왕란이 말을 잇는다. 사이오닉 무장은 비능력자가 초능력자에 필적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물론 초능력자들 역시 자신의 능력을 더욱 깊이 각성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이오닉 무장을 연마해야만 한다. 그녀는 사이오닉 무장이 여러 단계로 나뉘며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사이오닉 주입은 이미 모두가 마스터했을 거라 믿는다고 설명한다. 너희들의 다음 목표는 사이오닉 코딩이야. 이건 사이오닉 에너지를 응축된 물질로 변환해 온몸을 감싸 공격하거나 피해를 입을 때 증폭이나 방어 효과를 부여하는 거지. 왕란이 설명을 계속한다. 코딩을 마스터하고 나면 사이오닉 에너지를 체외로 방출해 다른 물체에 적용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이 바로 사이오닉 방출이다. 그녀는 머리카락 한 가닥만큼 얇은 에너지의 검기로 멀리 떨어진 훈련용 더미를 베어내는 시범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말 그대로 머리카락 굵기밖에 안 됐다며 믿을 수 없다고 감탄하고 저 정도의 정밀함이라면 영화 찍을 때 특수 효과도 필요 없겠다고 농담을 던진다. 그녀는 이어 말한다. 그 이후부터 사이오닉 무장은 진정한 초월의 경지에 접어들며 너희는 사이오닉 변환을 마스터하게 될 거라고. 시범이 이어지며 주변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압도적인 보랏빛 에너지 폭풍이 휘몰아친다.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건 사실상 초능력이나 다름없다며 경악한다. 그녀는 그것이 사이오닉 무장의 단계 중 하나일 뿐이라고 명확히 짚고 넘어간다. 린자오가 주의, 코딩, 변환 이후에도 더 높은 단계가 존재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당연하다며 긍정하고 만약 누군가가 변환을 완벽히 마스터한다면 세상 그 자체를 부식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덧붙인다. 또 다른 시범에서는 바닥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부식성 녹색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 그 녹색 에너지는 바깥의 풍경을 휩쓸며 닿는 모든 것을 처참히 녹여버린다. 그녀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간다. 링주 말고 벌써 사이오닉 코딩을 마스터한 사람이 또 있나? 장제니는 어떤가? 그는 초능력을 각성했을 뿐 사이오닉 무장의 진척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대답한다. 린자오가 자신도 그것에 대해 조금은 아는 것 같다며 입을 연다. 왕란이 그를 돌아본다. 그럼 내가 바로 시반의 만년꼴찌에서 갑자기 수석이 되었다는 그 린자오겠군. 그녀는 그에게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짜주겠다며 전력을 다해 사이오닉 코딩을 시범 보여달라고 지시한다. 린자오가 시범을 보이자 단순한 사이오닉 코딩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 폭발하는 물줄기 같은 에너지가 주변 전체를 집어삼킨다. 그는 겸손하게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라고 말한다. 왕란은 넋을 잃고 얼어붙은 채 저게 한계라고?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린다. 그녀는 속으로 그가 이미 사이오닉 방출 단계에 도달했으며 심지어 링주보다도 미세하게 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녀는 저 녀석의 훈련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다시 짜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시스템이 린자오의 사이오닉 능력 경험치 획득을 끊임없이 기록하는 가운데 숨막힐 듯 혹독한 훈련이 이어진다. 그가 샌드백을 치며 훈련하자 시스템은 무술과 사이오닉 양쪽 모두에서 놀라운 성장을 계속해서 기록한다. 거대한 에너지가 충전된 활을 쏘아대며 그는 사이오닉 능력과 장궁 스킬 양쪽 모두에서 폭발적인 경험치를 얻는다. 그의 상태창이 업데이트된다. 린자오, 잠재력 포인트 1, 근력 17, 민첩 16, 체력 28, 정신 27, 그리고 레벨이 오른 사이오닉 무장을 포함한 스킬들까지. 흥분한 그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호한다. 그의 사이오닉 파워가 마침내 2레벨에 도달했다. 폭풍 표범 교관의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은 정말 엄청나다. 감탄하면서도 어딘가 기가 막힌 듯 왕란은 그가 그저 말도 안 되는 녀석이라고 평가한다. 고작 3학년의 나이에 저 정도 수준의 사이오닉 무장을 다루다니 전 세계를 통틀어도 최고의 천재 반열에 오를 만하다. 린자오는 능청스럽게 교관님이 워낙 뛰어나게 가르쳐주신 덕분이 아니겠냐며 그녀를 장난스레 놀린다. 그녀가 지지 않고 쏘아붙인다. 자신이 너 같은 괴물 학생을 진정으로 가르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아마 넌 아무런 노력조차 들이지 않고 날 짓밟고 올라서겠지. 장면이 바뀌고 칠판에 연례평가라는 글자가 적힌 교실이 나타난다. 우 선생님이 발표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존의 5가지 항목인 무술, 보법, 선택무기, 사이오닉 정년, 그리고 실전에 더해서 사이오닉 무장 역시 평가 기준에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두 번째로 실전 테스트는 더 이상 학생들 간의 대련이 아니라 실제 몬스터 사냥으로 치러질 것이다.
학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리며 왜 또 몬스터와 맞서야 하는지, 헌터 분대가 우릴 이끌어주는 것인지 묻는다. 어떤 학생은 피에 굶주린 늑대 따위는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토로한다. 또 다른 학생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설마 황무지로 내몰리는 거냐고 초조하게 묻는다. 선생님은 지난번 보름달이 떴을 때 어린 피에 굶주린 늑대가 광폭화하여 자신과 F반의 리 선생님이 허를 찔렸던 것을 인정한다. 그는 학생들을 안심시킨다. 이번에도 황무지로 보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테스트는 러주 군부 몬스터 기지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곳의 모든 몬스터는 학생들과 신병들의 시험을 위해 군부에서 특별히 사육하여 신중하게 선별하고 조정된 개체들이다. 교장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 피에 굶주린 늑대를 빌려왔던 곳도 바로 그곳이었다. 린자오가 묻는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모두가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냐고. 선생님은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한다. 너희는 모두 5인 1조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룹으로 몬스터 한 마리를 사냥하면 C등급, 혼자서 한 마리를 사냥하면 B등급, 혼자서 5마리 이상을 사냥하면 A등급을 받는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어간다. 군부에서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를 편성했으며 각 조는 도착 즉시 안내원을 배정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들은 바에 따르면 폭풍표범 교관이 린자오를 위해 아주 특별한 안배를 해두었다고 한다. 장면은 러주 군부 몬스터 기지로 넘어간다. 2명의 군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시험 기록관으로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냐고 묻는다. 최우수 졸업생 출신의 신참 군인으로 밝혀진 그녀의 동료 칭수이 카이안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조 편성이 발표된다. 내가 어느 팀을 맡게 될지 가서 확인해봐. 놀란 카이안이 A조는 4명밖에 없냐고 묻는다. 그녀의 동료가 설명한다. 학생 수가 정확히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서 몇몇 조는 4명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녀는 4인조 팀이 전력이 더 약해서 기록관의 임무가 훨씬 더 까다로워질 거라고 덧붙인다. 그녀의 휴대폰에 뜬 메시지에는 기록관 칭수이가 맡게 될 조의 명단이 나타나 있다. 장제니, 링주, 바이산, 그리고 린자오. 메시지 끝에는 행운을 빈다는 말이 덧붙어 있다. 희아는 모든 게 괜찮을 것이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군사기지 기숙사 안 린자오가 38조 308호 앞에 도착한다. 여기인 것 같네. 바이산이 누군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며 같은 조가 되어서 기쁘다고 열렬히 그를 반긴다. 이제부터 우린 베스트 프렌드야. 놀란 린쯔야오가 그를 알아본다. 바이산 그리고 장지안이도 거기 있잖아. 마지막으로 링주도 자신 역시 같은 조라고 확인해준다. 황당한 린자오는 어떻게 우리 넷이 같은 조가 될 수 있냐며 이건 100% 조작된 거라고 완전히 짜고 치는 판이라고 따진다. 첸이 걸어들어와 모두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넨다. 안녕 얘들아. 칭수이 첸은 자신이 38조의 기록관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에게 3가지 임무가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너희가 시험 경로를 익히도록 돕는 것. 둘째, 너희의 사냥 실적과 점수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셋째, 목숨이 위험해지면 구조하는 것. 러지 군사 몬스터 보호구역이라고 적힌 표지판 앞에 선 키아는 바로 앞부터 몬스터 구역이 시작된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일행과 나란히 걸으며 기록관으로서 시험에 개입하지 않고 관찰과 기록만 할 수 있으니 모두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그녀는 너희가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아직 전혀 모른다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바이산이 웃으며 자신이 이 조에서 제일 약하다고 겸손하게 선언한다. 링주가 나머지 셋은 대략 비슷한 수준인지 묻는다. 지안이가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첸이 린자오에게 반등수가 몇 등이냐고 묻는다. 그는 382등이라고 대답한다. 첸은 속으로 깊은 절망에 빠진다. 꼴찌에 가까운 학생 3명에 그보다 더 낮은 학생 1명이라니. 그녀는 자신이 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배정을 받았는지 한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들이 최소한 C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큰 소리로 다짐한다. 첸은 이 조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선언한다. 일행은 몬스터 구역으로 들어선다. 그들은 곧 시험 기준에 맞는 레벨의 몬스터인 검은뿔 천상갑을 표적으로 발견한다. 장지안이가 방패를 들고 가장 먼저 앞으로 돌진한다. 그는 몬스터의 돌진을 막기 위해 방패를 몸 앞에 위치시킨다. 그가 예상치 못했던 건 짐승의 힘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서 그를 허공으로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바이산이 기회를 틈타 도끼를 들고 덤벼들지만 괴물의 껍질이 너무 단단해 아무런 데미지도 주지 못한다. 그가 물러서자마자 링주가 검을 쥐고 돌진한다.
그녀가 강력한 일격을 날리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다. 그녀의 검이 산산조각 나며 튕겨져 나간다. 린자오가 자신도 이 녀석을 상대로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다며 짐승을 죽이지 말라고 외치며 뛰어든다. 다른 이들이 맹공을 퍼붓는 동안 그도 공격에 가담한다. 근처에 숨어있던 채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이 모든 걸 지켜본다. 아무도 몬스터의 약점을 노리지 않는데도 단 한 명도 공격에 맞지 않았다. 바이산이 장지안이에게 준비됐냐고 묻고 지안이는 준비됐다고 확인해준다. 멀리서 지켜보던 일행은 저 짐승이 불쌍해지기 시작했다며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겠다고 말한다. 린자오가 결정적인 일격으로 몬스터의 숨통을 끊는다. 흥분한 키안이 그들이 시험에 통과했으며 이제 구호소로 향해야 한다고 소리친다. 키안은 동쪽 경로가 더 안전하고 서쪽 경로에는 흑봉산 근처의 D랭크 몬스터들을 포함해 더 많은 몬스터가 있다고 조언한다. 일행은 서쪽 경로로 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키안 기록관은 말문이 막힌다. 저만치 앞서가던 바이산이 린자오에게 빨리 와서 따라잡으라고 재촉한다. 걱정이 된 채는 혼자 사냥해서 B등급을 노리는 건 팀 사냥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일행에게 경고한다. 바이산이 또 다른 시험 레벨 몬스터인 섀도우 블레이드 사마귀를 발견하고는 녀석의 은신 능력이 궁금하다며 혼자 싸워보겠다고 신이 나서 외친다. 나머지 일행은 먼저 가기로 하고 그에게 빨리 끝내고 오라고 말한다. 채는 패닉에 빠진다. 조원 중 한 명이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이 혼자 몬스터와 싸우고 있다니. 바이산은 평온하게 다 괜찮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그를 믿는다. 누군가 장지안이에게 계속 이동해야 한다고 상기시키며 소리친다. 간다 하는 외침. 또 다른 전투가 이어진다. 링주가 또 다른 시험 레벨 몬스터인 강철 발토표범과 마주하고 녀석의 덮치기를 침묵 속에서 검으로 맞받아친다. 멀지 않은 곳에서 바이산이 시험 레벨 몬스터인 공포의 황소마저 정확한 일격으로 쓰러뜨린다. 한편 린자오는 이미 쓰러진 거대한 곰의 사체 위에 검을 들고 서 있다. 그는 키안에게 이건 기록 안 해도 되냐고 묻는다. 당황한 그녀는 더듬거리며 당연히 기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짜증이 난 키안은 린자오에게 겨우 382등인 사람이 그렇게 싸울 리가 없다며 자신을 속였다고 따진다. 그는 맹세코 정말 382등이 맞다고 억울해하며 우긴다. 장지안이가 대화에 끼어든다. 말을 끊어서 미안하지만 거대한 몬스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다.